네, 시청자 여러분, 장안의 화제 강동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가요? 예, 세 번째 시간인가요? 네 번째 시간인가요? 오늘이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시간. 네. 너무 쉬어가지고 제가 까먹었습니다. 네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시는 저를 포함해서 세 분, 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스터 강남대 김용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미스터 동국대 우리 공희준 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미스터 서울대 우리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두 주 동안에 한국 기독교 장로회 목사고시 준비를 위해서 지방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은 뭐 제가 사찰에 들어가서 공부했다. 목사고시를 사찰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했다. 뭐 이런 소문이 돌았는데 그건 낭설이고요. 그런 분이 있었어요. 실제로 스님 중에 와라. 내가 옆에서 108배를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108배를 하겠다. 뭐 그런 스님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스님하고 불자를 매우 좋아하고 또 우리 부처님도 존경하지만 그러나 뭐 목사가 되는데 부처님 도움을 받았다는 거는 뭐 좀 잘못된 꼬리표가 될 수 있어서 그래서 그냥 조용히 이제 동해안 쪽에서 공부하고 돌아왔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21일에 뭐 유감 없이 시험을 치르고요. 예, 이렇게 또 오늘 목요일을 맞게 됐습니다. 객관식이에요, 목사고시가? 목사고시는요 객관식도 있고 주관식도 있습니다. 우리 똑같네요. 뭐 논술도 있는데 논술은 올해는 좀 뭐 거의 안 나오다시피 해가지고 아주 시험을 좀 보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전 논술이 있어야 사실 그렇게 강한데. 또 대충 이제 국가고시처럼 70점만 넘었는가? 그렇습니다. 70점을 어떻게 하시나? 아니 저는 일반적인 국가고시가 그러니까. 예, 70점 넘으면 합격이네. 예, 자 뭐 7월 1일에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 여러분들께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떨어지면 좋아할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게 문제야. 예. 합격해서 좋아해줄 분들도 있지만은 떨어졌을 때 만세 부를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떻게든 합격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충만합니다. 예. 자, 오늘도 시사 현안, 정치 현안 상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그 장안의 화제가 바로 우리 배현진과 이준석의 짤이었습니다. 아침에 그 회의를 하는데 배현진이 최고위원이었더만요. 예. 압도적인 표로 당선됐죠. 수석 그래요? 최고위원일 겁니다. 수석 최고위원이에요. 게다가 그런 줄은 몰랐습니다. 예, 대표는 이준석이고 이준석이 될 때 배현진도 된 거죠. 예. 근데 이제 오늘 회의 때 그 회의장에 들어왔는데 배현진이 악수를 청하니까 그냥 손뿌리치고 자리에 앉았고. 나중에 배현진이 다시 돌아와서 등을 한 대 딱 치고 이게 뭐 어떻습니까? 이게 장난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서로 이렇게 말하자면은 유희를 즐긴 겁니까? 아니면 심상치 않고 심각한 분위기인 겁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둘 다 잘 아는 관계죠. 둘 다 잘 아는 관계여서는데 일단 배현진의 캐릭터로 볼 때 이준석이를 원래 좋아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냥 배현진도 따지면은 나 이런 표현은 싫어하지만은 흑수적이라고 보면 돼. 그렇죠. 자기 힘으로 올라왔어. 자기 힘으로. 그것도 이제 숙명여대에 나오신 집차치가 숙명여대가 뭐 그렇다고 숙명여대가 문제가 아니고 그게 문제라는 게 아니라 뭐 본인 이제 사석에서 집안 자체가 어려웠다. 어려워서 혼자 공부해가지고 어쨌든 올라가서 MBC에 입사해서 MBC에 9시 여성 앵커 자리를 따냈는데 잘 기억해 보면은 KBS나 MBC의 여성 앵커는 금수저 출신이 아닌 별로 없을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별로 없을 거야. 학벌을 보더라도 학벌 플러스 또 집안 연결돼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의 그 프라이드가 있어 거기에 대한. 근데 이제 이준석이는 그냥 이 낙하산으로 꽂아서 들어왔단 말이야. 처음 들어온 후에 실제로. 그러니까 사실 이준석이를 인정을 하지 않죠 배현진. 그래서 지금은 구도가 좀 이상하게 됐는데 이제 보수 쪽에서 배현진을 좀 인정하는 거는. 홍준표가 데뷔를 시켰거든요. 홍준표 씨가 데뷔를 시키는데 홍준표 씨는 사실은 정치적인 이 비전이 별로 없었을 텐데 그래서 다들 막 도망가고 그러는데 배현진만 끝까지 남아가지고 홍준표를 이제 좀 도우고 했었는데 지금은 어느새 이제 이 인수위 참여하다가 이제 이른바 윤핵관으로 넘어갔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윤핵관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윤핵관하고 이준석의 전쟁이다 보니까 이 배현진이 윤핵관의 입장에서 이준석이를 치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받고 있어서 본인 손해 보고 있는데. 내가 파악하고는 배현진은 이준석 같은 스타일들을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배현진은 좀 이제
좀 조직 마인드가 있지. 야, 이런 게 좀 전체적으로. 근데 이준석이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면은 막 이제 튀고 막 이러니까. 네. 뭐 조수진 그때 쳤을 때는 비슷한 말로 쳤는데 나이 또래 좀 비슷하고 하니까 좀 화제가 되는 거고. 오늘 그 짤은 이준석이 그냥 확 친 거 아니야. 그 악수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불편한 마음을 기자들 다 보는 앞에서 표시한 거다. 그건 이제 있을 수가 없는 일을 한 건데. 저는 설마 당 대표가 또 정치를 하는 이준석 대표가 저럴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저거는 말이 안 되는. 제 진심을 담아서 뿌리친 겁니까? 진심을 담아서 팍 쳤지 그냥. 폭행이라고 얘기해도 될 정도로 쳤더만. 근데 배현진 씨가 워낙 체격이 커요. 아 그래요? 네, 배현진 씨가 한 170, 한 5쯤 안 될까 모르겠어. 아 그래요? 그러니까 체격이 있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여자 입장에서는 폭행 당했다고 얘기해도 될 정도로 세게 때렸는데. 그리고 이제 끝나고 배현진 씨가 어깨를 확 쳤잖아. 네. 까불지 말란 얘기다. 배현진 씨는 좀 산전수전 겪은 게 있어가지고 좀 노련한 것도 있고 조직 마인드 있고 하니까 이게 그냥 넘어가 문제 낼 것 같으니까 그냥 툭 쳐서 약간 이제 무마시키면서 까불지 말라고 한 거죠. 하여튼 뭐 내가 볼 때는 이준석보다 훨씬 더 어른스러운 사람. 이준석 관련된 책을 내셨어요. 공희준 평론가께서. 찬양하는 지금. 저는 오늘 그 광경을 보면서 굉장히 좀 심하게 뿌리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배현진 최고위원이 남자였으면 이준석 대표가 정말 한 대 쳤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상대가 여자라서 안 때린 거지. 네. 그리고 저는 그 이준석 대표가 지금 배현진 최고위원에게 빈정이 상했거나 또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측면이 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당신이 나와 동시에 이 당의 어떠한 세대 교체를 가야 할 책임이 있는데 당신이 어떻게 그런 구태 정신에 앞장을 서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재 그 국민의힘의 그 싸움은 일종의 세대 전쟁 성격이 있습니다. 세대 전쟁 성격이 있는데 그 세대 전쟁에서 배현진 최고위원이 이른바 구태들 그리고 약간 뭐 심하게 말할 때는 트딱들에게 붙은 거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게 제가 알지만 배현진은 사실은 홍준표를 끝까지 신의를 지켰는데 그래요? 그 코카콜라 론칭할 때 홍준표가 그리고 이제 어려울 때 바닥에 있을 때까지 안 떠나고 지켰고 사실은 지금도 홍준표를 떠났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인수위에 들어가서 그런 거지. 인수위 들어가니까 윤핵관에 좀 오해가 있는 거고 이준석이 싫어하는 이유는 자기가 마치 젊은 세대의 리더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 유승민하고 연결돼 있고 김종인 연결돼 있고 위에 그 진짜 이 기회주의 부패세력 탄압가 연결돼 있으면서 사기를 치는 거야. 젊은 세대에 마치 세대 교체인 것처럼. 그런 걸 배현진은 파악하고 있는 거거든. 내가 이준석이 가짜게 보는 거랑 똑같은 이유로 배현진 정도는 가짜게 보는 거거든. 그래요. 둘 사이에도 굉장히 이제 논쟁에 붙은 사안은 뭐였냐. 왜 최고위원 비공개 회의를 나가서 떠드냐 그러는데 배현진이 잘 잡았지. 이준석이처럼 당대표가 저렇게 종편 라디오에 나가서 나불나불 떠들었던 당대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다 떠들어놓고서 누가 회의 내용 공개했냐. 배현진 날려버린 거죠. 그런데 사실은 저가 알기로는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준석이 왜 밖에 나가서 회의 내용 함부로 떠드냐 했을 때 저희 관역은 배현진 최고위원이 아니라 조수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사실은 그게 아마 조수진 최고위원을 겨냥해서 한 발언인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번 사태를 보게 어떻게 보면 저기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조수진 최고위원께서는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다른 건 몰라도 어떠한 정치적 노련한 만큼은 신문사 출신 여성 정치인이 방송사 출신 여성 정치인보다는 좀 더 약간 좀 노예한 구석이 있구나. 그 텍스트에 그렇죠. 굉장히 노예하다. 노예한 조수진과 어떻게 보면은 동아일보가 MBC보다는 노예하다. 뭐 리얼 비디오에 익숙한 배현진은 그 상황에서 순발력 있게 대응을 한 것이고 조수진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 근거가 안 남을 문제가 됐었잖아요. 조수진 바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잠수를 탔었지. 저기 배현진 최고위원은 카메라 비출 때 이준석 대표 비판하는 게 비판에 답니다. 그런데 조수진 최고위원은 카메라 안 비치는 공간에서 카메라가 비치지 않는 공간에서 이준석 대표를 훨씬 더 비판을 많이 하죠. 아니 다만 이제 내 입장에서는
배현진 씨가 윤핵관하고 어울리는 모습은 좀 안 보이는 게 좋을 것 같다. 특히 이준석하고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윤핵관처럼 보이는 거는 나중에 정치적으로 손해 볼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이제 배현진 최고위원의 지역구가 이거 제가 사는 동네입니다. 바로 저희 동네 사는 지역구인데 저는 딱 한 번 봤어요. 시험을 한 번 봤는데 그 저희 동네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지지하는 정당을 불문하고 하시는 말씀이 이구동성으로 실물이 훨씬 예쁘다 하시는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 가세연에서 그 이준석이 배현진을 좋아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던 모양인가 봐요. 근데 그 가세연발 얘기는 그건 그냥 나 없는 말도 지어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알기로는 없어요. 그런 일은 없었다. 이준석 자체도 아니고 배현진도 그렇고 아무 관계 없는데 막 지어서 그냥 떠들어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팩트 체크가 됐습니다. 낭설이라고 합니다. 낭설입니다. 자, 그래요. 그 우리 이런 저런 뭐 많은 뭐 헛소문들, 루머들이 돌고 있는데 근데 그 대부분 다 가세현 발이면 그렇죠. 강동서에서는 이걸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이 황량한 똥바다에 흙떨기 장미 같은 방송, 강동서 TV가 되겠습니다. 자, 그 박지현. 아니 이준석 얘기 마무리해야 되잖아요. 할까요? 그 이제 징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징계 7월 7일인가로 뭐 미뤄졌는데 이렇게 미뤄진다는 거는 이준석에게는 호재 아닙니까? 이 이준석을 지금 치려는 세력이 소수의 윤핵관, 장제원 정도 다도 아니야. 예를 들면 권성동이나 뭐 이쪽은 또 아닌데 장제원 정도가 치려고 움직이는데 그 뒤에서 이제 밀어붙여지는 세력이 범태극기 유튜버 변절자들. 그 최전방의 전사가 강용석이었고 뒤에 쫙 있어요. 전체 태극기 유튜버들이 이준석을 끝장내겠다고 이제 지금 덤비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좀 밥그릇 싸움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이는 원래 이제 탄핵에 앞장섰기 때문에 태극기를 정말 개무시하거든요. 그렇지. 이게 사실 맞부딪혔기 때문에 승부가 걸렸는데 이번에 이 윤리위원장이 상당히 보수 쪽에 이철승 씨 따내니까 그래요? 이 양이 이제 교수인데 이철승 씨가 원래 보수 아스팔트의 이 원로 중에 원로여서 이 보수 유튜버들이 어마어마하게 이양희 씨한테 난리라고 해가지고 이양희 씨가 넘어간 건데 못 날렸잖아요 이번에 여러 가지 문제로 결국에는 이 이준석으로 얘기되는 저는 좀 탄핵파를 현재로 쓴 함정인 보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태극기 변절자들을 이준석이가 지금 역전을 시켜서 결국 2주간의 시간을 벌었는데 2주 동안 이준석이가 더 세를 불려서 역전을 해서 결국 놓친 게 아닌가 한마디로 킬링 타임을. 근데 이게 어느 때랑 딱 비슷하냐면은 예전에 그 2016년 총선 때 박근혜 대통령 쪽에서 유승민을 날리려고 했었어요. 대구 공천 날리려고 했는데 그렇지. 그때도 지금처럼 시간을 질질 끌면서 막 써는 소리는 무진장 들리는데 실제로 썰지는 못하고 막 계속 이대로 가서 저거 100% 사고 터진다 그랬거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김무성이가 도장 들고 튀어가지고 역전을 당해서 오히려 유승민이가 그냥 단독 출마해서 당선돼가지고 총선은 이제 그 당이 완전 깨졌고 박 대통령이 완전 깨하고. 그때 저 새누리당이 후보를 안 냈어요? 거기 못 냈지. 왜냐하면 그 김무성이 도장을 들고 가가지고 도장이 없어서 못 내고 이렇게 그랬는데 이제 또 2주간의 시간 되잖아요. 나는 이렇게 하면 또 어떤 역전 이 승부수가 나올 수 있다고 이준석 쪽에서 그러면은 이준석이는 살면서 이 당 전체는 또 완전히 그냥 엉망되는. 아니 근데 공천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의 팩트를 갖고 판단하는 건데 두 주 사이에 팩트를 뭐 없는 걸로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미 뭐 팩트는 다 나온 것 같은데 보니까. 처음부터 이게 잘못된 게 경찰로 사건 넘어갔단 말이에요. 경찰 넘어갔으면 이게 형사 사건인데 그럼 자기들이 경찰한테 자료를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찰로 넘어간 순간에 경찰이 맡겼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그걸 미리 윤리에서 치려고 움직이다 보니까 팩트가 없다는 거야 윤리에서. 못한다는 얘기잖아. 그 왜 이렇게 시끄럽게 했냐고. 어차피 못할 거를. 그렇지. 못할 거 왜 이렇게 시끄럽게 했냐고. 이제 징계를 못해도요 끝나는 게 아니라 아수라판 될 겁니다. 징계를 못해도. 징계를 하면 이제 이준석과 이제 그 세력이 또 완전히 그냥 종편 나뉘면서 그냥 무너뜨릴 거고. 징계를 못했을 때도 이제 무시무시한 책임론과 이제 또 보수 태극기들 내 밥그릇 내놔라 씨 싸우고 해가지고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태극기를 강동서에 줄 쓴다고. 내가 어제 만나봤는데 되게 관심 많아 강동서에.
왜냐면 거기서 먹을 게 없거든. 먹을 게 없는데 이준석이 치고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네. 쫓겨나면 태극기 어디 갑니까? 갔다 없어. 강동서로 와야 돼. 우리 뒤에 엄청난 보수학원이 이제 들을 거예요. 우리 저좀 구매해 놓읍시다. 그 왜 번호표 있잖아. 번호표. 예, 번호표. 순번표. 어제 선착순 2명 확보했어요. 지금 저 변희재 대표님이 그 상황을 잘 아실 텐데, 지금 보수 유튜버계의 수익 구조가 어떻게 대선 이후로? 원래는 이제 99.99% 후원인데 네. 보수는 그 신혜식 대표 말고는 잘 안 팔아요. 이 수수료 이거 헐값이라 그래가지고. 네. 근데 네. 그게 정권 교체 달라고 후원금을 냈기 때문에 네, 그렇지. 정권을 교체했으니까 후원금을 왜 내겠어요. 이제 그러면 원래는 정권하고 딜을 쳐서 그렇지. 사업을 수주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그걸 이제 이준석이 맡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보수는. 그래서 이걸 쳐부숴서 이제 먹으러 가자 그러는데. 그래서 이준석 날리려고 한 게 결과적으로 지금 이거. 지금 예. 보수 전체가 난리예요. 유튜브에 이준석 난리 하고 있는데 윤석열 입장에서는 간단한데 윤석열 입장에서 이준석을 택하느냐 보수 택을 택하느냐 이준석을 택한단 말이죠. 네. 표에 누가 도움되냐 이준석이라고 생각할 거야. 그 이대남 같은 경우가 그 보수 떨거지들은 어차피 네가 나 안 찍으면 누구 찍을 거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지. 보수 태극기들은 늘 져요 싸움에서 그 문제 때문에. 근데 이번에까지도 또 지면 이제 강동서로 올 수도 있다. 좋습니다. 갈 데 없어요, 갈 데. 그리고 사실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제 승패가 정해질 수밖에 없는 게 이걸 징계라고 하지만 이건 사실 본질은 숙청이고 이른바 공산당식 숙청이고 동시에 옛날 과거식으로 표현하면 이거는 토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선 승리를 이끌고 지방선거 압승을 견인한 30대 젊은 당대표를 징계해? 이거는 뭐 저 같은 중도층 유권자를 보기엔 이거는 100% 숙청 또는 토사구팽이거든요. 그리고 한마디로 강용석 얘기를 듣고 이준석을 버려? 이거는 대통령이 제정신이 아니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이 상황에서 내가 윤석열이라도 저 이준석을 택하겠어요. 그렇죠. 강용석을 택하진 않죠. 정유학의 전략을 잘 짠 게 이 김건희하고 한동훈이를 어마어마하게 찬양을 한다. 권력의 실세 누구냐? 김건희, 한동훈에서 막 띄우니까 한동훈과 김건희 쪽에서 작업 들어갈 수도 있고 윤리에서 조용히 나더라. 그렇게 이제 분리를 해서 이쪽을 의도적으로 시끄럽게 하면서 야 왜 이렇게 시끄럽냐 좀 조용히 좀 하자 이런 여론 플러스 차기를 주자. 난 김건희 차기 주자라고 봐요. 진짜? 차기 대통령 주자라고 보는데 저 보수에 한동훈이 아니고? 난 김건희가 앞서있다 보는데 김건희 한동훈에 딱 줄 서가지고 이준석이가 요새 그렇지 않아도 언론들이 김건희 띄우는 거 보면은 이렇게까지 띄워도 되나? 아니 뭐 대통령 부인일 뿐인데 이렇게까지 또 김건희는 나대고 있고요. 나댈 이유가 뭐가 있나 싶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변 대표 고문께서 보시기에는 요거는 이제 자기 행보다. 그래서 사실은 여권에서 원로들이 좀 김건희 좀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어요. 야, 이래도 되는 거냐. 근데 이준석이가 나대면 나댈수록 더 인기가 올라간다. 그냥 완전히 그냥 혹세무민에 이준석이가 지 살려고 이거 진짜 해대도 너무하더만 진짜. 이준석이가 완전히 목줄이 차였군요. 근데 이제 그 효과를 좀 보는 거지. 김건희가 막아줄 수 있다. 그런데 예전에 그러니까 이거 지난 대선 국면에서 좀 김건희 여사를 잘 아는 지인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하면은 보호막을 더 칠 수 있냐 해가지고 제가 그때는 그런 조언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친한 척해라. 친한 척해라.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 그러니까 대선 국면에서 어떻게 보면 그 대선이 치러지기 전에는 김건희 여사가 이준석 대표와 친한 척을 해야 했다면은 대선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은 끝난 지금은 이제 이준석 대표가 김건희 여사와 친한 척을 해야 될 차례인 거죠 이제. 하여튼 뭐 지금 보수 유튜버계는 수익 모델이 확 줄어들었고. 근데 지금 이제 이준석을 날리겠다면 후원금을 걷고 있죠. 이준석을 날리겠다. 그걸로.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제 누구랑 싸워야지 후원금이 들어오니까. 그렇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좀 많이 먹었지.
근데 이제 물러났는데 또 싸우러 가잖아. 예, 그렇지. 물러났는데 양산 가가지고 싸우러 가잖아. 그러다가 이제 이준석이 나타나니까 네. 이준석을 내가 날려주겠습니다. 다 돈 갖고 있는데 네. 못 날렸을 때 이제 이건 치명타가 돼 보수에서는. 그리고 그럴 사실 때는 이거는 뭐 이제 그 날릴 수가 원망이 이제 없거든요. 윤석열한테 간다. 예. 이제 더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안 챙겨주는구나. 플러스 이제 후원금 내는 선수 야 얘들 되는 거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보수 유튜버들이 내가 얘기했듯이 굶겼을 때 보수는 굶었을 때 싸우거든. 배부를 때 안 싸우고. 예. 굶었을 때 이제 이 방향 전환하고 들어올 수가 있고. 그런데 사실은 뭐 그 수익 모델의 형식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정권을 잡았을 땐 수주, 정권을 잡지 못했을 땐 영업. 다르죠. 예. 여당일 땐 수주, 예. 저 야당일 땐 영업. 하여튼 내가 그 정보기관에 확인했을 때 이 윤석열 정권에서 보수 유튜버 태극기 시민사회를 지원하는 회의를 한 차례도 연 적이 없다. 지금까지? 네, 지금까지. 오. 그냥 놔두면 알아서 지들이 알아서 사실은 이제 이런 유튜버들하고 풍상을 함께 그 이제 경험하면서 풍상을 함께 맞으면서 그렇게 동지 의식을 갖고 여기까지 왔다면은 뭐 최소한 2, 3년 이렇게 왔다면은 챙길 수밖에 없을 텐데 윤석열이야 뭐 구름 위에 올라서 그 대통령실까지 간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당 대표라고 했던 황교안이나 홍준표는 유튜브 출연했거든. 그렇지. 윤석열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보수 단체에서 내가 알기로는 최소한 2번을 초청했는데 네. 워커힐 정광훈 목사가 한 200명 모아놓고 안 나타났어. 오늘 저기 윤석열 나온다라고 얘기했는데. 대선 때. 아이고. 네, 그냥 그 정도로 저희 정광훈은 그거 참지 못합니다. 못 참아줘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좀 까고 하는데 이제 이번에 이준석까지도 이제 못 날렸다 그랬을 때는 돌아서고 나는 어쨌든 전광훈도 난 가능하다고 봐요. 그리고 내가 설득할 거야 정광훈 목사. 이게 말이 되냐? 이제 다 같이 싸우자는 생각하고. 아니 그런데 저는 내 한단상에 김용민도 있고 저기 전광훈도 있는 날이 올 수 있다 이 얘기예요? 나는 이제 보수의 정신이라면은 윤석열과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다 끌어올 거야. 그래요. 그런데 저는 그 보수 유튜버들이 사실은 진짜로 미워해야 할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준석 후보가 아닙니다. 황교안 전 대표예요. 왜냐? 보수 유튜버와 손 잡으면은 쫄딱 망한다는 걸 황교안 전 대표가 보여줬기 때문에 쫄딱 망한다. 망한다. 정말 쫄딱 망한다. 누가 손잡겠습니까? 쫄딱 망한다 보여줬는데 어떻게 보면 황교안은 원망을 해야지. 그런데 문제는 황교안 전 대표도 요즘에 영업을 열심히 뛰시더라고요. 며칠 전에 이제 변호사 개업한다고. 변호사 개업이 아니라 로고스라고 기독교 쪽 우파. 네. 변론하는 데인데 저 로펌에 들어갔어요. 예. 진짜 열심히 사시네. 열심히 산다기보다는 뭐 갈 데가 이렇게 없어 보이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박지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박지원. 네. 제가 뭐 박지원에 대해서는 뭐 시종일관 그 비판 쪽인 하지만은 좀 한편으로는 좀 쌤통인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박지원이 쌤통이 아니라 박지원한테 당한 사람들. 이 X86 세대들이 특히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은 뭐 말하자면 박지원이 데려온 이유가 뭐예요? 허수기 시키려고 데려온 거 아니야. 그러다 밟힌 거 아니야 한마디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어제 그 이동영 씨가 이제 나도 좀 눈치 까고 있었는데 이 사실 박지원하고 이광재 연관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준석 들어왔을 때랑 똑같더만. 이준석도 유승민이 친구를 데려왔듯이 이광재 친구를 데려왔다. 네. 이광재의 친구 딸인가 그럴 거예요. 똑같네 유승민하고. 네. 그리고 근데 제가 여기서 약간 이건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보낸 의문인데 세간에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을 이재명 의원이 삼고초려로 영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밤에 전화 몇 시간을 했다 두 사람이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조금 좀 다른 또 주장도 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박지원이가 주장했던 거예요. 1시간 동안 나를 이렇게 저기 나에게 비대위원장 맡아달라고 설득했다. 뭐 그게 지금 박지원 주장이지 그거는. 네. 그러면 그걸 이제 작업을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 이렇게 되는 건데 이준석도 자기 박근혜 대통령 영입했다 얘기하지 유승민이가 얘기 안 해요. 그렇지. 유승민 친구라는 얘기 안 해. 박근혜 대통령 영입했다 그러지. 그렇지. 사실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정치 공작이라는 얘기인데 밑에서
박지원을 띄워서 뭐 이재명 씨는 뭣도 모르고 말할 수 있겠지. 그렇지. 모르고. 게다가 또 이제 그냥 젊고 이제 뭐 여성표 가져올 거다 이랬을 수가 있는 거고. 또 이제 개딸들에게 참 너무 고마운 마음도 있고 그래서 뭐좀 상징격이었지 당시에는. 그래서 뭐 개딸들을 존중한다. 뭐 그 차원에서 뭐 그 이상 안 했겠어요. 뭐, 박지원을 뭐 비대위원장 세워도 되겠다. 아마 거기엔 동의했었을 거예요. 나는 이재명 의원이 동의는 했었을 거라고 보지만 글쎄 뭐 정말 어떤 뭐 박지원에 대한 정보가 많아가지고 동지 의식을 갖고 당신 꼭 그 뭐 비대위원장 해달라 이랬을 것 같진 않아요 느낌에. 예. 근데 이광재 씨라는 사람이 저 정체가 좀 이상하잖아요. 이상한 사람이야. 반 이상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삼성을 갖다 붙인 것도 이광재고 지금 홍석현하고 같이 다녀 여시제라고. 그 여시제 그렇지. 그게 아주 이상한 단체거든요. 여시제가. 그리고 또 저기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가 2009년 5월이잖아요. 7월인데 초에 그 이광재하고 그 누구야 안희정 뭐 막 저 그 당시만 해도 그 저기 강원도지사 충남도지사도 아니었을 때였는데 2010년이었나 어쨌든 노 대통령을 죽인 주범이라고 자기도 그렇게 지목했던 이명박하고 만나가지고 시시덕거리더라고. 그 꼬라지 보면서 이 안희정이나 이광재는 얘네들은 뭐 노무현 파리만 하는 친구들이구나. 이건 뭐 정치 도의도 없고 뭐 최소한의 그 어떤 존심도 없는 그런 인간들이구나. 그 생각이 좀 들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아마 이제 이쪽에 이광재를 나는 저쪽에 이제 민주당 쪽에서 뭐 혁신파나 개혁파가 어떻게 볼지 모르겠는데 보수에서 보는 이광재는 이 탄핵과 내각제 핵심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탄핵 핵심이 여시제고 한국에서 내각제 연구를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여시제고. 그렇지. 홍석현이가 대통령 선거를 안 되니까 총리로 이제 막 이탈리아 총리처럼 해먹으려고 한다. 근데 이광재가 지금 움직여서 박지원이를 데려왔는데 박지원이가 때려 부수는 게 이른바 민주당의 혁신파라 그러는데 실제로는 보면은 내각제에 좀 타협을 안 될 사람들 같은 거 때려주고 강경파들, 개혁파들. 저쪽에 저 이낙연이 요거 완전 내각제 세력이거든요. 그렇지. 여기 나온 사람들이 김부겸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그림이 나와요. 박지원이 공격하는 타겟이 586도 아니고 나중에 결정되면은 내각제 반대할 만한 법들. 자 이재명 씨 같은 경우는 내각제에 대한 소신은 난 모르겠는데 내각제를 하려고 할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차기 대권주자예요. 그렇지. 안 받으려고 해. 차기 대권주자는 무조건. 근데 이거를 제거를 해야지 내각제가 가능한 거야. 아니 그 당내 기반도 없고 이제 그 갓 초선이 됐는데 당내 세력도 없고 그런 이재명이 내각제 좋아하겠습니까? 앞으로 정치에 대한 장래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내각제 동의하겠어요? 동의할 리 없지 기본적으로. 내각제 그렇지 내각제로 봐야 돼. 근데 나는 페미들을 또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데 페미들도 사실 잘 보면 알겠지만은 어떤 절차적 정의를 거쳐서 자기들이 정상적으로 권력 취득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래서는 못 해먹지. 취득하지 못하니까. 근데 그 박지원이 이번에 최강욱 그 징계 전날에 갑자기 나타나서 확 질러서 징계를 받았는데 또 질렀어요. 이걸로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최강욱을 죽이기 위해서 정말 저렇게 집요하게 움직인다는 거고 최강욱이 뭐의 상징이지? 그 개혁파죠. 개혁파 상징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일단 최강욱을 죽인다는 거는 당내에 어떤 지금 최강욱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대개는 이제 정치개혁, 검찰개혁에 지지하는 당내 그 시민들 그리고 그 당원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그 조직적인 움직임들 이게 사실은 뭐 누가 대표가 있고 그 산하에 무슨 조직이 있어서 활동하는 세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혀 이게 뭐 어떤 누가 깃발을 들어서 모인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통제가 안 된다고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근데 그들이 지금 최강욱을 지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의 약호를 죽이지 않고서는 이들의 세력에 찬물을 끼얹지 않고서는 이거 상당히 어렵다. 이게 검찰 개혁 세력이라니까 딱 떠오르는데 지금 이 정권은 검찰 정권 아닙니까? 예. 이 검찰 정권과 손잡고 내각제를 하려고 그러면 검찰 개혁 세력을 짓밟아야지 가능하지. 그렇지. 여기가 있는 한은 민주당 쪽은 내각제가 안 되니까 이걸 때려 죽이고 있다는 거고. 박지원은 또 586을 죽인다 그랬는데 지금 저 수장이 586이잖아. 우상호. 그렇지. 예. 입도 못 열대 우상호한테는. 아니 그것도 그렇고 이광재도 586이죠. 그렇지. 586이지. 그리고 자기를 데려온 사람으로
이 박지현이가 공식적으로 얘기한 사람이 바로 권인숙입니다. 그건 586이지. 권인숙도 586이지. 그러니까 586 퇴출론은 그냥 뭔가 페인트 모션이고. 그래서 586 퇴출론 얘기하기에, 거예요. 586 퇴출론 얘기하기에 제가 그랬어요. 박지현한테 페이스북으로 쓴 말인데, 너 저 권인숙 아웃 얘기할 수 있냐? 물론 박지현이 뭐 제가 뭐 이런저런 주장이나 의견을 제시했을 때 대꾸한 적은 없었어요. 뭐 어쨌든 이번에도 씹혔는데 굉장히 그 선택적이고 선별적이다. 예. 아니 뭐 여자는 뭐 뺀다 치고 뺨이니까. 지금 이제 난 돌아오자마자 586을 퇴출시킨다 그랬는데 586의 맏형이자 수장이 지금 비디오 연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 말도 안 하잖아.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니까 586은 원래 머릿속에 없었던 거고 외국표는 검찰 개혁설을 죽이려고 그렇지.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최강욱 의원은 어떡하나? 예. 아니 뭐 그 재심 근데 재심으로 가야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딸딸이파가 소수고 짤짤이파가 다수야. 네, 짤짤이로 들었다는 사람들이 다수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저 윤리심판원에서는 딸딸이의 손을 들어준 거 아니겠어요? 야, 참 그런. 근데 김남국 의원이 정확하게 자기 짤짤이로 들었다고 확인했나? 그렇지. 김남국 의원이?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는. 윤리에서도. 그럼. 그럼 끝난 거지 뭐. 그래서 아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만장일치로 저기 최강욱 징계를 뭐 저기 결정했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저는 그래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준석은 징계를 차일피 미뤄지고 최강욱은 왜 징계를 받았냐? 저 같은 중도 성향이 봤을 때는 이준석은 여하튼 표를 가져오는 사람이고 최강욱은 표를 떨어뜨리는 사람입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이거 중도표를.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래요. 저는 박지원 위원장이 어떠한 과정과 동기로 왔을지는 저는 모릅니다만은 저는 한 가지는 제가 그 주장은 제가 동의해요. 어떤 거냐? 민주당이 이른바 당심 위주의 정당이 점점 돼가고 있다. 당심과 민심이 점점 벌어지는 당이 돼가고 있고, 그리고 당심과 민심이 점점 벌어지는 현상을 계속 방치하면은 이 당은 영원히 야당으로 남을 것이다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그거는 제가 그 부분은 제가 100% 찬성하고 있습니다. 네, 형님. 그 민심이 뭡니까? 지금 민심이라고 하는 게 레거시 미디어가 만들어내는 최강욱을 싫어하고 검찰 개혁을 싫어하고 윤석열에 붙은 이 언론들이 만들어내는 그 아젠다 아니겠어요? 박지현이를 괜히 띄우고 있잖아, 얘네들이. 박지현이가 뭘 했다고? 자기들이 싫어하는 정치 세력을 계속 그 혼돈과 혼란과 이 계속 투쟁의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귀엽고 기특하고 뭐 그렇게 해서 띄워주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사실 이준석도 저 한겨레나 경에서 많이 때렸어 초반에. 보수 잘 짓밟는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양쪽의 이제 올드 미디어들이 박지원과 윤석을 통해서 자기들의 뜻을 관철시키는데 이용해 먹기 딱 좋은 일을 있는 거고. 뭐 내가 봤을 때는 이제 레거시 미디어들은 참 뭐 여론을 만들어낼 수 있는 동력 같은 것이 이제 없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마스코트가 필요한 거죠. 자기들이 안 되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 뭐 칼럼니스트나 논설위원이 안 되니까 이제 애들을 이용해가지고 자기들의 의사를 관철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이제 레거시 미디어들이 이렇게 무너지나? 나는 심지어 나를 씹은 그 지면에 나온 기사도 나중에 내 이름 검색해보고 아는 경우가 많다니까. 옛날엔 그렇지 않았잖아요. 누가 이름이 딱 나왔으면은 바로 그날에 장안에 이주가 됐는데 화제도 안 돼, 화제도. 심지어 레거시 미디어 중에서 그래도 탑급에 속한다는 일반 조중동에서 뭐 그런 비난성 기사가 나와도 이 여론이 안 되는 이런 구조 속에서는. 근데 그 민주당의 그 당심 민심 얘기하는데 지금 그 전당대회 지금 준비하잖아요. 네. 전당대회 룰에서 대의원 제도가 압도적으로 대의원 이 표가. 네. 아니 예를 들면 지금 당심과 민심 얘기할 때 그 당심에서 네. 그럼 당원 아닌가? 당심은 당원이죠. 근데 왜 대의원 제도를 예를 들면 나는 박정희가 그런 얘기 했다면은 대의원 제도를 왜 날려야지 1순위로 일단은. 그렇지. 당심을 간다면은 대의원 제도가 바로 이 당의 구태 기득권 세력들의 그 제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앞뒤가 안 맞는. 게다가 또 이 모바일 시대에 왜 못해 전당원 투표를? 그러니까 원래 전당원 투표라는 게 물리적으로 안 되는 시대 때 대의원 제도를 만든 건데 모여야 하니까 이제는 전당원 투표를 하잖아. 저 국민의힘 그렇지. 할 수 있잖아. 네. 그럼 그게 없애버리고 전당원 투표하고 뭐 일반 국민 여론사를 합쳐주면 되는 거고
나왔더만 나오는 보니까 4월에 혁신이 아니라고. 박용진 같은 사람이 저 뭐 그 당심만으로는 안 된다. 뭐 민심이 반영돼야 한다. 그래야 당심과 민심이 괴리되는 걸 막을 수 있다. 얘기하고 있는데 박용진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뭐 당심과 민심 지금 뭐 당심에서는 1등이 A고 뭐 그 민심에서는 1등이 B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박용진 씨는 그 대의원제 폐지는 동의하나? 거의 대의원 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쪽이야. 그러니까 대의원제는 다 폐지를 해놓고 그래야 당심을 파악하고 그래야지 민심 얘기가 나오는데 대의원제 얘기 안 하고 졌다는 얘기하는 건 사기죠. 그래서 어떤 룰로 해도 이재명이 됩니다. 이번에 당 대표는. 그 사실 이재명이 돼서 이 사람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 대선은 5년 뒤 아니에요. 지금 당 대표 맡아가지고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맞는 이유가 뭐야? 2년 뒤에 공천권 때문이거든. 지금의 8월 말에 28일로 정해졌죠. 당 대표가 그때 결정이 되면은 2024년 8월까지 당 대표를 한다고 중간에 그만두지 않는 이상은. 근데 그 사이에 2024년 4월에 총선이 있잖아요. 공천권이 있다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우호적인 당대표가 돼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매번 전당대회 때도 그런 그 어떤 분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나한테 우호적인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 한다. 공천권이 걸렸을 때. 근데 이번에는 그게 좀 이 정도가 좀 심해 보이는 게 아예 지금 나오지 말라 그러잖아요. 또 무져가지고 이재명 나오지 말라. 아니 그 지금 보세요. 너 나가지 마. 나 안 나갈게. 뭐야 이게 도대체? 서로 나와서 당원들에게 심판을 받으라 이거야. 저런 본 적이 없는데 나오지 말라고 이제 집단으로 모여가지고 이재명 나오지 마라. 그러니까 이재명이 당권을 잡으면은 절대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야. 이거 단순히 공천 문제가 아니라 그렇지. 다음 총선을 전후로 결국 내각제로 갈 거거든요. 그게 이 기란 말이야 총선이. 여기 대권 주자 이재명이 있어. 이재명 내각제 안 가겠지. 자기가 대권 주자인데. 그렇지. 이 길 날려야 돼. 내각제 하려면 무조건. 전에 우리 저 공희중 평론가께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꽤 오래돼 전에 한 말인데 국민에게 주어진 투표권을 빼앗는 행위 하지 마라. 큰일 난다. 밀란 일어난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내각제가 그런 거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앞으로 그 국가 원수를 국회에서 뽑겠다는 거 아니야? 국민들 투표권 앗아가 가지고. 저는 사실은 저야 뭐 친명과 친문의 싸움에 대해서 저는 그냥 뭐 강건호 불경하는 입장입니다만은 저는 친문으로 불리는 분들이 이른바 저는 부메랑을 맞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사실은 이제 친문이라고 사람들 이거 뭐 인간경쟁을 헷갈려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왜냐하면 이제 그 요번에 이제 저기 이제 뭐 저기 뭐 개딸들 개딸들로 부르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투표권을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시끄럽잖아요. 그런데 그 아주 옛날에 이제 그 2012년 당 대표 경선에서 그 당시 이제 그 저기 이해찬과 김한길 두 분이 이제 경합을 할 때 그러니까 이거요. 한참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이었어요. 경선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마치 골뱅이 무침에 소면살이 추가하듯이 대의원이 추가됐어요. 대의원이. 약간 추가 모자란 모습 보니까 대의원도 더 추가하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들 어떻게 온 사람이냐? 그 사람들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면은 거기 이해찬 후보를 지지하기로 당시 이제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제 어떤 정치적 협상이 이루어진 다음에 한국노총에서 대의원을 확 받아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이 당은 민주통합당이 아니다. 민주골뱅이당이다. 했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친문이란 분들이 자기들은 한창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골뱅이 살이 추가하듯이 대의원 살이 추가했으면서 개딸들은 하지 말라는 건 좀 앞뒤가 안 맞죠. 어떻게 보면 저는 이거요. 어떻게 보면 당내 경선에 관해서만큼은 친문이 철저하게 내로남불을 범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또 어떤 측면이 있냐면은 과거에는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2004년 열린우리당 창당 이래 친노 아니면 친문이었잖아요. 패권은. 그 친노 친문의 어떤 그 주역들이 사라지면서 완전 지금은 그 무주공산이 돼버렸다고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 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민주당이 굉장히 혼미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근데 좀 이재명 씨는 출마를 결심했나요?
할 겁니다. 할 거예요? 네, 할 거예요. 네. 근데 이재명 씨가 출마를 하면 저희 범 이낙연 계라는 구태파들 난 저기 한동훈에게 전화 때릴 것 같아. 잡아느라고. 지금 수사가 이미 전화가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아니, 난 했다고 보는데 어제 KBS에서 그 얘기했더니 막 난리가 나더라고. 무용한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아니 왜냐하면 네. 어제도 방송 내가 그 얘기를 한 건데 네. 경쟁자를 때려잡진 않아. 이 선거 끝나고 네. 범 저쪽 지정을 잡을 수 있지만은 네. 바로 경쟁한 사람을 수사로 친 사례가 별로 없어요. 예를 들면 김대중 와이스에 붙었다 90년도에 네. 와이스 이겼잖아. 네. 김대중을 쳤냐? 안 쳤죠. 안 쳤어요. 안 쳤고 네. 이해창 김대중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게 있는데 그 노무현 대통령 집권하고 이제 그때 그 선거자금 그 채택 얘기 나왔을 때 주변을 쳤지 이해창 자체 안 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해창 씨가 그래서 갑자기 기자회견을 하더니 나를 잡아 넣으라 해가더니 부르지도 않았는데 검찰 조사관은 뽑았어 기억납니다. 예. 근데 지금 이거는 이재명 씨 부부를 그냥 치는데 나는 과연 윤석열 입장에서 이미 이겼는데 자기는 상관이 없잖아. 네. 예. 이걸 자기가 보복을 해야 될 이유가 있냐 이재명을. 더군다나 자기도 몇 개 걸려 있는데. 그래서 이 지금 검찰 수사는 난 저쪽 구태 민주당계가 전화 때렸을 것 같아 저쪽 다. 그래서 움직이지. 네. 사실은요. 원칙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선 때 이재명, 윤석열 다 문제가 있었어. 검찰 수사 다 걸려 있었잖아요. 원래는 다 같이 특검으로 한꺼번에 해결해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러면 이재명만 치면은 윤석열도 부담이거든. 그렇지. 그럼 누가 시켰냐? 저건 민주당이 봐야죠. 그럼 결국엔 수사 안 한다 이렇게 보시는 아니지. 하지. 해요. 야권이 해달라 그러면 하는 거죠 당연히. 마음 편하게지 마음 편하게. 아 그렇지. 야권 해달라 그러면은. 야 참. 그런데 현재 이른바 보수 쪽에 있는 이른바 그 전략가들은 방금 변희재 대표와 좀 생각이 다릅니다. 그쪽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우리는 절대로 이재명 건드리지 않는다. 왜냐? 민주당의 후보 한마디로 붙박이 후보로 이재명 의원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자기들은 다양한 선택지를 가지고 갈 거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이재명 낭만시키지 않는다. 아니 내가 했잖아 보수가 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이재명 낭만을 민주당의 구태가 하는 거지 윤석열이나 보수 쪽에서 이재명을 날려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더욱이 이제 보수 쪽에서는 어떤 시각을 갖고 있냐면은 그분들은 민주당이 절대 혁신이 되면 안 된다. 그리고 민주당의 혁신과 변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 그냥 이 당이 이재명 붙박이로 쭉 간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그쪽 분들 한마디로 이제 전략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민주당 내에 당원들, 민주 시민들은 수박들을 정리해야 한다는데 이미 감을 다 잡고 있거든. 눈치를 다 깠어요, 사실은. 예. 그리고 이제 저도 그래요. 만약에 제가 한동훈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가 직접 조언할 수 있는 입장이라면 저는 항상 그렇게 조언할 겁니다.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여사 두 분을 잘 키핑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대선까지 잘 키핑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 박지원의 복귀, 박지원이가 지금 저기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전당대회? 최고위원 나가는 걸로 지금 보고 있고 뭐 아마 여성 몫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박지원이 못 들어가게끔 또 이 시민들이 지지하는 여성 후보가 나와야겠네요. 예. 박지원도 잘했어요. 저는 이렇게 이 뒷담화 까는 인간들보다는 나오겠다는 사람을 환영합니다. 전해철도 나와야지. 불출마하겠대. 전해철이가 뭐라고 지금 정청래 의원 출마한다는데 그건 뭐 연관돼 있는 거예요? 정청래 의원 얘기는 이제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로 안 나오면 당 대표로 나가지만은 자기는 이제 뭐 최고위원 나간다. 뭐 만약에 당 대표로 나오겠다 그러면 자기 최고위원 나가겠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예. 하여튼 뭐 지금 뭐 박지원 잘했어요. 저는 나와서 이제 본인의 이제 실체를 파악해야지 현타를 한번 좀 당해봐야지.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떠들었지만 실상은 당내에서는 전혀 영향가가 없는 그런 그동안의 주장이었고 행보였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해야 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제일 미워하는 정치인이 뭐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박용진이 있습니다. 이 보수 언론들이 엄청 띄우대. 그러니까 보수 언론이 하고 싶을 때 말하고 싶을 때 그 말을 대신해줘. 그렇게 SNS에 올립니다. 그 기사 쓰기 좋잖아. 자기들이 주장하면 부담이 있지만은 박용진 의원에 따르면 이렇게 기사가 나가게 되면은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친구는 원래 민노당 출신인데 민노당 출신이지. 마치 이 보수처럼 행동을 해. 이제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그 사람이 이제 민주당 와가지고 배지 달았는데
그때 이제 누구 비서실장을 했냐면 김종인 비서실장을 했었어요. 아 김종인하고 같이 네. 이제 뭐 그래 놓고 그때부터 이제 행보가 우클릭이 있었고 뭐 정청래 같은 사람들 막 대놓고 디스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민노당에서도 또 이석기파였는데. 아 그랬어요? 그래서 이석기 석방운동 가는 사진이 있는데 나는 이거를 동아일보에서 보수 대통령 후보라고 박용진을 그래요? 아니 이석기파가 보수 대통령 후보? 조중동이 그런 식으로 못한다니까. 그 사람은 변화무쌍해요. 특히 이번 저 지방선거 때 강북구에 강북구가 이제 국회의원이 한 명이 아니잖아요. 둘이죠. 네. 둘이지. 또 한 명이 이제 천준호 씨라고 저 박원순 시장 실장했던 그 두 사람인데 자기하고 정치를 같이 했던 사람이 있어. 이름이 최선이야. 그러니까 민노당에서 같이 온 거지. 같이 쭉 정치를 했었어. 그러니까 보좌관인가 뭐 이렇게 이랬었을 거예요. 그 강북구청장 후보로 단수 공천을 시킨 거야. 그 다 들고 일어났지. 그 후보들이. 결국 그래서 천준호 의원 쪽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여성 후보였는데 둘이 이제 경선을 치르게 됐는데 결국 그쪽이 이겼어. 그 사람이 구청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후보들이 박용진 사무실 앞에 가가지고 국회 정치 청산 얘기했다고. 이번에 당 대표 나오네 박용진. 아 나오겠네. 응? 맞아. 그 조중동하고 이제 여기서 70년대생들이 이제 새로 붙여야 된다고 가지고. 아휴 참 조중동도 박용진하고 뭐 박주민 뭐 이름 나오더라고. 박용진이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본인이 뭐 당원들에게서 좋은 표 얻을 가능성이 낮다는 걸 알고 또 이번에도 정말 개망신 당하면 지난번에 1.5% 받았거든 대선 때. 이번에도 개망신 당하면은 뭐 아무리 언론이 띄워줘도 자기는 민주당 내에서 생존할 길이 없는 거야. 아니 586을 세대교체한다는 얘기는 어쨌든 586의 최대 문제라 그러면 운동권 패거리주의 아니에요? 이건 그렇지, 다 공감하는 건데 586을 세대교체하자면서 얘기가 나온 사람이 박주민, 강병원, 뭐 박용준 586보다 더 운동 많이 했던 애들이잖아. 더 세게 운동했던 애들은. 더 구태적이고 더 저기 레거시 미디어하고 친화적이고. 아유. 참. 근데 제가 방금 이제 김용민 이사장과 변 대표 얘기를 듣고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두 사람이 욕하는 사람들은 다 나와 관계가 있다. 왜냐하면 제가 박용진 의원과 같이 이제 대담지를 만들었던 게 때문에. 책 내셨지 참 보니까.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박용진 의원 입장을 약간 대변하자면은 전 그래요. 박용진 의원이 오히려 현재 그분이 민주당 내 당내 기반이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자기가 집토끼에 대한 기반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산토끼 사냥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네, 형님. 그 양반이 민주당 들어온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그런가? 벌써 10년. 10년 넘었어. 10년 넘었는데 뭐 기반이 없다. 그거는 본인이 기반을 안 만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지 않아요? 여기서 제가 정말 벌써 저기 20년 전 얘기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서프라이즈 편집장을 할 때 그 당시 이제 박용진 의원이 그 당시 어떤 형사 사건 이쪽이면 저기 공안 사건이죠. 공안 사건으로 이제 공민권이 박탈될 위기에 처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민주노동당 원 중에 하나가 박용진의 공민권 회복을 촉구하는 글을 좀 서프라이즈 대문에 띄워줘라 해가지고 제가 그걸 이제 대문에 띄워준 적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또 이제 요것도 무지 먹었죠. 왜 저기 민노당 편을 들어주냐고. 그러니까 나는 저게 민노당 출신이라는 거 완전 숨기고 다니는 것 같은데. 유치원 관련한 몰라 민노당 출신인 걸 다 잊어버렸어. 아니 그 지운다고 지운다고 보수 쪽에 왔다 갔다 하려다 보니까. 그 사진 박용진이가 이석기 석방하라고 운동하는 거 사진 미디어체가 단독 보도해가지고 지금 떠 있어요 지금.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그때 이석기 의원 얘기하다 보니까 이석기 이름 안 하네? 박용진이? 그 지난달에 그때 이른바 통진상 사태 때 그 당시에 이석기, 김재현 편에 든 사람이 변 대표하고 저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좀 재밌는 사실인데. 박용진은 이석기 석방 운동 안 했잖아 국회의원 돼가지고. 난 그 처음 들었네. 김용민 사람이 뭐였던 몰랐어요. 박용진을 워낙 싫어해가지고 그렇게 싫어하진 않았는데, 이 사람은 아주 적시타야. 아니 때마다 보수로 위장을 해도 그렇지. 민노당의 이석기파가 보수로 위장하고 다녀. 그래요. 그런 적이 있었군요. 예. 알겠습니다. 진짜 있었네. 있었어. 예. 그래요. 이제 2003년에 그때 2003년의 일이군요. 그게. 그럴 만도 한 게 이른바 이석기 의원이
진보 정당 계열에서는 가장 작은 동원력이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은 이석기 의원으로부터 어떤 이제 저기 뭐 부정한 도움은 물론 아닙니다만은 어떤 그 이석기 의원으로부터 어떤 후원을 받지 않았던 민주노동당 계열 정치는 없을 겁니다. 거의 다 이석기 의원의 후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아무리 진보 정당이라도 또 이렇게 자금력이 있는 사람이 또 우대를 받을 수밖에 없지. 거기도 사람 모인다고 또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당을 하려면은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저기 뭐 이석기 의원이 이쪽에 그 진보 정치 계열에서는 가장 큰 스폰서였죠. 가장 큰 스폰서. 뭐 어쨌든 지금 굉장히 우울한 처지가 됐고 뭐 나오긴 했지만 복권은 안 됐고 예 그런 구조입니다. 참 슬퍼요. 예, 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저기 이런 그 기성 언론들 그 이른바 이제 그 뭐 빅3라고 불리는 조중동에게 아양을 떨어야 이 정치판에서 자기 나름의 어떤 기반이 유지된다라고 생각하는 이거야말로 낡은 정치 아닙니까? 우리 변 대표님은 이제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에서 근데 논설위원 제가 2007, 8, 9년, 10년 정도까지 조중동 논설위원 했죠. 지금은 어때요? 지금 관계 어때요? 그 신문들하고? 저는 탄핵 무효 운동하면서 완전히 이제 저는 이제 갈라섰고 다시 안티조선으로 이제 다시 안티조선. 지금 우리 미디어치 범동맹은 다 안티조선이죠. 안티조선. 보수 노선에서 안티조선 하고 있죠. 사실 안티조선 운동이 매일 끊겼잖아요. 그렇지, 끊겼지.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좌우통합으로. 2000년대 초반에 뭐 명계남 선생 이런 분들이 주도했던 거기 저 변희재 대표도 나는 안티조선 끊기는 데 있어서 진중권이가 막 큰 역할했다고 보는데. 왜요? 저 진중권 얘기 오늘 빠지면 안 됩니다. 진중권이가 지금 조중동의 그 또 아이돌 아닌가? 그렇지. 예. 그러고 보니까 저희가 약간 좀 요번에 좀 약간 굉장히 좀 의아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진중권 교수가 그 김건희 여사의 광폭 행보를 옹호한 건 제가 약간 좀 고개를 갸웃하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물론 그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건희 여사가 진중권 교수를 굉장히 좀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건 사실인데 본인 알 거예요. 아니 정치 검사들도 그 룸살롱 이런 데 가서 그 진중권 옛날엔 쓰레기로 봤는데 괜찮은 친구더만 뭐 이런 얘기 한대요. 얘기 들어보니까. 아니 진중권은 대체 왜 그렇게 사람이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본인은 뭐 무슨 조국의 뭐 위선 뭐 운운하고 자빠졌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왜 갑자기 확 바뀌었을까? 그 당시는 그 최성해 총장 라인하고 이제 라인을 바꿔 탄 거죠. 동양대 내에서. 그래서 최성해 총장 라인을 타고 부총장을 노렸을 것 같아. 진중권이가. 네, 진중권. 근데 이 꼬여서 이제 그만두게 돼버렸는데 그때는 쉽게 얘기하면 조국 등을 치면서 최성해 총장하고 딱 붙었잖아요. 그렇지. 근데 최성해 총장이 뭐 걸려들고 이러면서 이 플랜이 꼬인 거지. 원래는 지금 도양대 부총장 정도 하면서 이제 종신직을 하고 싶었겠을 텐데 여기서 틀어지면서 이제 나이가 이제 진중권 씨가 나오면 그러니까 60이나 뭐 올해 딱 60이잖아요. 네, 올해 딱 60이죠. 이제는 국내 최고령 키보디스트야. 키보드 워리어. 키보드 워리어. 요즘에 태극기 할아버지들 뭐 키보드 워리어. 그래요? 그 진중권이 이제 이번 정권에서 승부를 걸지 않으면 이제 안 되죠. 완벽한 자리만 잡아야 되는 거죠. 완벽한 자리. 그러니까 영구직, 종신직 같은 거 잡아야 돼. 근데 이준석도 그렇고 진중권도 그렇고 실세는 김건희구나 한 거야. 김건희는 그냥 확 그냥 요즘에 그 이른바 그 보수 유튜버가 아닌데 원래 진보 쪽에 있었던 사람인데 보수로 갈아탔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간 김건희 옹호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 보면은 제가 그 김건희를 한번 씹었더니 페이스북에다가 나를 뭐 어마어마하게 그냥 비난을 하면서 막 뭐 X 새끼는 뭐 기본이고 심지어는 우리 아내까지 검명하면서 뭐 이렇게 비난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눈치를 깠구나. 김건희에게 비난하는 그 이런 좌파 논객들을 비난하는 일로서 김건희의 눈에 들려고 하는. 실제로 그 누구야 자유일보에다가 그 기고했던 김성회. 그 사람, 김성회. 그 김성회 이름도 똑같았지. 김성회. 그 사람이 김건희 덕에 이렇게 발탁됐다는 소문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제가 완전히 팩트 확인했어. 오. 그 김건희 씨가 카톡을 했는데 네. 카톡으로 연결됐어요. 오.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그 사설을 보고 김건희 쪽한테 연결이 돼가지고 이 죽음됐다고 제가 아주 확실한 제가 이 팩트를 확인했어요. 아 그래. 그래서 그래요. 그 뒤로부터 지금 윤석열 쪽에서는 보수 태극기를 다 이제 쳐내고 이제 일대 자리 안 주는데 사실은 한 번 변절한 놈들이 또 변절하기 때문에 윤석열이가 잘하는 거야, 그거는. 박근혜 만세 부르다가 박근혜를 배신하고 윤석열한테 갔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안 받아주는 거지 윤석열이. 이건 또 변절할 게 뻔하니까. 그렇지. 그게 이제 김건희구나 그래서 지금 보수들 김건희한테 카톡 연결하려고 난리야 난리. 그래서 유경수 여사 팔고 이제 보수라 그러면 이제 유경수 여사를 이제 진짜 이제 국가의 어머니로 생각하는데 네. 유경수와 김건희를 동급으로 올려놓고 그냥 미친 듯이 찬양가를 불러요. 지금. 아 그래요. 네, 이 감투 하나 받으려고. 예. 윤석열한테는 잘 통하지 안 않으니까 먹히죠, 이제. 김건희 라인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한번. 근데 이것도 한번 좀 얘기해봤으면 좋겠는데 윤석열은 왜 김건희가 이렇게 지멋대로 행동하도록 뭐 사실상 나는 보고만 있을까? 일단 나는 그 둘이 정상적인 부부로 보질 않아요. 네, 정상적으로 이렇게 가족을 이룬 부부처럼 보이지가 않아. 이건 뭐 계약 관계 비슷하게 느껴지는 게 한두 개가 아니고 그것도 아주 그 별로 이 더러운 계약 관계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거 이제 무슨 게 아니고 비즈니스로 얽혀 있을 가능성이 높고 비즈니스. 그 비즈니스 얽혀 있는 계약 관계에서 전체적으로 김건희가 갑으로 보여요. 김건희 갑으로.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대통령은 윤석열이고 그리고 이 검찰권을 사실상 쥔 사람도 윤석열인데 김건희한테 뭐가 잡혔길래?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 캐릭터가 혼자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김건희하고 결혼하기 전에 혼자 살았는데 50세 때 결혼했지. 네. 그때까지 혼자 살아왔던 스타일이고 이렇게 막 치밀하게 자기 조직을 막 통제하고 이런 이제 막 권력욕인데 그런 게 별로 없어 보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냥 술이나 마시면서 야 따라봐 하고 뭐 형이 해줄게 이런 스타일 있잖아요. 그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의 이 구상과 일들은 난 김건희 라인들이 한 걸로 보이거든요. 얘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김건희가 하는 거야. 김건희한테 윤석열이 가스라이팅 당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가스라이팅이 아니고 역할 분담해서 윤석열이는 나가서 그냥 동네 바보 형이나 동네 좋은 형 좋은 말로 하면은 그런 이미지로 가고 있고 실제로 이제 큰 계획들은 김건희 쪽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는 왜 못 말리는 게 아니고 그냥 김건희가 갑이야. 윤석열이 을이고. 그래서 이게 어디서 드러나냐? 그 강신업. 그렇지. 딴 거는 몰라도 그 팬클럽 회장. 팬클럽 회장이 돈을 거두면서 쌍욕을 퍼붓고 있잖아. 쌍욕을 지금. 쌍욕을 퍼부면서 또 오늘은 김건희 또 뭐 여신처럼 찬양하고 이게 지금 계속 보도가 되거든요. 이 정도는 대통령이 자기 분에서 막아야지 못하게. 그것도 못한다는 얘기는 못하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김건희가 해오고 윤석열이는 그게 연기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 전에 저 취임식 하던 날 그날 저녁에 취임 축하연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술을 마시려고 그러는데 뭐 이렇게 눈치를 줬다든지 뭐 어디 움직이려고 그러는데 뭐 이렇게 팔을 잡았다든지 그랬잖아. 김건희가. 절대 그 영부인이 공식 자리에서 그럴 수가 없는 거야. 대통령한테 대통령이 막걸리 한 병을 퍼마시는 말들은 어떻게 영부인이 노려보고 평소부터 그랬다는 얘기지. 그리고 같이 살까 돼서는 아주 의심스러워요. 같이 살았던 거 자체가 좀 의심스럽고. 그건 이제 열린공감 TV가 정황 증거를 많이 냈는데, 그러니까 부부처럼 안 보인다는 거야. 부부처럼 안 보인다. 계약 관계인데 갑을 해서 갑이 김건희고, 김건희는 이번 기회에 대통령 간다 내가. 간다 이제 이번 기회에. 지금 요즘에 그 광폭 행보 뭐 어디 뭐 나토에 간다느니 뭐 어디 뭐 무슨 행사 가가지고 무슨 연설을 한다더니 이런 것들이 다 보면은 그 대선 행보다 영부인 행보가 아니죠. 차기 대권 주자 행보고 일단 요새 그 팬클럽 2개를 갖고 있어요. 팬클럽이 또 2개입니까? 2개를 같이 움직이면서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실제로 또 팬클럽 저 강신업이 한 얘기가 김건희가 요청해서 만들었다고. 그렇게 지가 만든 팬클럽이야. 얘기했다가 이제 기사가 삭제됐는데 한마디로 김건희가 요청을 했다고 발언했으니까 기사가 썼겠지. 당연하지. 삭제했는데 그건 자기 정치 조직이지 그거는. 그렇지. 최소한 노사모나 박사모를 노무현 박근혜가 만든 거 아니거든. 그리고 그 팬클럽들이
나중에 욕을 먹었지 정권 초기 조심했어요. 노사나 박상호나 나중에 그렇지. 욕을 먹었지. 네. 근데 이건 정권 초기부터 날뛰고 있다. 정치 조직이죠 이거는. 야, 이 상황이 이쯤 되면은 이게 뭐 그리고 내가 또 하나 그 의심스러웠던 게 지난 일요일 날 윤석열이가 집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지 집은 서초동 아파트인데 지 집들이 용산에서 했는데 어쨌든 집들이라 그러면은 안주인이 있어야지. 딴 데 갔잖아 김건희. 남편이자 대통령이 집들이 인사하는데 부인이 딴 데 갔다니까. 그 호국열사 음악회인가 갔잖아요. 아, 그거 그렇게 중요한 음악회 아니거든. 집들이 하면 안 사람이 있어야지. 집들이 해봤어요? 집들이 부인 없나? 집들이 할 때? 아이 부인이 있지. 그리고 내가 저기 사실은 아까 저 윤석열과 김건희 관계 얘기할 때 그냥 마음으로 울었습니다. 예, 나하고 너무 닮았다. 아 그런데 사실 따로 살아? 따로 살아? 아이 같이 살지. 같이 사는데 갑을 관계에서 뭐 먹으려고 하면은 막 눈치 주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눈물이 닮았다 그러니까 난다니까. 따로 산다. 근데 사실은 그 저기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저희 부부와 같은 점이 있습니다. 집들이 할 때 와이프 없나? 아니 그것도 우리는 당연히 있지. 그러니까 집들이 할 때 와이프가 없었어야 되잖아. 저희와 두 가지 같은데 일단은 그 결혼한 연도가 같아요. 2013년 그리고 저희 결혼식 때 사회자가 김용민 이사장이 봐줬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김건희 여사와 제 아내가 둘이가 동갑입니다. 예, 72년생. 학번도 같아요. 91학번 같은데 물론 저희 아내가 김건희 여사보다 훨씬 공부는 잘했고 대신에 대신에 저기 남편 복이 없지. 예, 저희 아내가. 근데 저는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그 양립할 수 없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공존할 수 없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 건데 어떤 거냐? 성공한 대통령도 되고 싶고요, 당연히. 그리고 아내를 또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남자들은 사회생활에도 성공하면서 아내도 행복하게 해주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김건희 여사가 불행해져야 돼요. 예, 어떤 의미에서 불행해져야 되냐면은 김건희 여사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해야 되고 동시에 자기가 어떤 그 이루고 싶은 목표를 이루지 못해야 돼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그게 하나의 그 딜레마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공한 대통령이 되는 길과 그리고 동시에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는 남편이 되는 길이 서로 지금 저기 충돌하고 있어요. 김건희는 차기 대통령을 하고 싶어 하는데 윤석열이 막아야지. 그럼 막으면 이제 행복이 안 되는 거지 김건희는. 아니 근데 세계 어느 나라도 현 대통령 다음 대통령이 그의 부인일 수가 있습니까? 아니 이제 클린턴하고 이제 힐러리가 좀 비스무리하게 갔는데. 아니 근데 중간에 부시가 있었잖아. 저기 뭐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후안 페론이 쿠데타를 당하가지고 이제 군사 독재가 이어지다가 이제 에바 페론이 나왔는데 그리고 사실은 저는 뭐 김건희 여사가 뭐 차기 대통령 이건 좀 과하다고 보는데 대신에 이걸 씁니다. 대신에 그 저희 방송에 주는 분 중에 그 친문 성향도 많겠지만은 현재 김건희 여사가 세 가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문재인 정부에 빗대면은 김정수 여사 역할 플러스 이벤트를 총괄한 탁현민 청와대 행정수석관 역할 플러스 청와대 정무수석 역할까지 하고 있어요. 세 가지를. 이게 문제인 거예요. 퀄리티는 현격히 떨어지지만은. 왜냐하면 뭐 검증이 안 된 거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도 하기가 어려운 일인데 중요한 거는 영부인 역할도 해야지. 내가 청와대 선임 행정관 역할도 해야지. 동시에 내가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 역할도 해야지.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또 있어요. 여권 차기주 역할까지 하고. 그런 슬랩이네. 아니 저 열린공감 TV가 이제 과거에 그런 얘기했었잖아요. 뭐 김범수 씨와의 뭐 특별한 관계설을 얘기했는데 그 시기가 윤석열하고 동거하는 시기하고 겹쳤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 그 보도가 있었어요. 야, 이런 거 보면 대체 이게 사실 이제 근데 우리가 이런 그것을 사생활로 보기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니 사실 아니지. 저기 최고 공직자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그것들은 사생활로서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영역이 아니에요. 알아야 합니다. 국회 운영위에서 김건희 출석을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힐러리가 이제 나대는 영부인으로서의 상징적 인물인데 힐러리는 선거운동 한 때부터 나대겠다고 선언을 했어. 내가 전문가다. 복지 내가 하겠다. 아동복지 막 했어. 힐러리는. 그래서 선거 때부터 힐러리는 검증을 받고 올라왔는데 김건희는 안 한다 그랬잖아. 그렇지.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 연약한 여자예요. 이래가지고
나 검증하지 마세요. 나 영부인 안 할까요? 네. 사기쳤잖아. 그렇지. 네. 그래놓고 지금 대통령처럼 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민주당에서 운영위를 열어서 운영해서 김건희를 불러야 돼. 그렇지. 불러가지고 지금 당신은 아까 말한 대로 정무수석 플러스 알파 역할하고 있다. 그러면 너 당신 검증 받아라 지금. 민주당 근데 입을 안 열어? 나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러면은 100% 국민의힘에서도 거기에 맞불을 놓아가지고 김정숙 여사와 김혜경 여사 100% 또 부르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왜 불러? 그 사람들은 운영이라는 거는 청와대를 검증하는 건데 그렇지. 청와대에서 지금 핵심 직책을 맡고 있잖아 김건희는. 그 운영에서 불러야 된다니까. 네. 하여튼 이 김건희의 그 행보는 이건 도를 넘었어요. 근데 지금 문제는 이 도를 넘는 김건희 행보를 누구도 말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저는 말리고 있습니다. 어? 왜냐하면 사실은 제가 제가 저기 문재인 정부 때로 제가 그때 뭐 이른바 듣보잡 반정부 인사였는데 제가 그래서 좀 정권이 바뀌면 제가 좀 팔자가 좀 나아질까 했는데 제가 좀 어려워진 게 제가 주변에서 저한테 좀 그렇게 욕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너 왜 이렇게 김건희 여사를 욕하냐.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입장이냐면 제가 지금 반민주당 반 김건희예요. 이거 어떻게 들어야 되나 이거? 김건희 욕하면은 못 먹는다. 그러니까 뭐 실속 없는 행보야. 실속 없어. 지금 진중권이 이준석이 봐. 사실은 나름대로 진중권 이준석이는 여러 눈치 보고 바른 말을 하려고 위장을 많이 하는 애들인데 김건희 저기요 정의당원이라고 그러고 김건희 대해서는 그냥 안면 몰수하고 찬양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제가 나도 한번 그러면 내가 그렇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과연 이해를 좀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일요일에 제가 이제 김건희 여사의 고향인 거기 갔다 왔습니다. 명일동을. 명일동. 네, 고향이 명일동이지. 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원래 고향은 경기도 양평인데 사실상 태어나기만 양평에서 태어나고 자라긴 다 했으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지난주 월요일에 저희 집에서 자전거 타고 갔다 왔는데 명일동이 멀더라고요. 잠실을 지나고 천호동 지나고 질동 지나고 그래도 가드가 다 안 나와. 그래서 한참 갔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김건희 여사가 나오신 명일동에 이제 M여고 앞을 갔는데 명일여고겠네. 그건 모자가 처리해줘야지. 명일동에 있는 근데 이거 잠깐 제가 여기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러한 어떤 그 김건희 여사의 고향 을 찾아가실 때는 저처럼 이렇게 조용히 가세요. 왜냐 요란하게 유튜브 생중계하면서 갈 경우에는 열린 공감이나 가세현처럼 괴롭힘 행동을 분리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조용히 갔다 오시는데 근데 제가 그때 딱 갔다 왔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은 야 김건희 여사가 정말 인간 승리구나. 어떠한 인간 승리냐. 어떻게 보면 명일동 사시는 분들이 들으면 좀 약간 거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변두리 오브 변두리인 명일동에서 시내 오브 시내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까지 갈 때 이 사람의 삶이 얼마나 고난의 행군이었을까. 얼마나. 그러니까 제가 그래요. 저는 딱 제가 약간 좀 엉뚱한 생각이 났는데 어떻게 정말 개인의 삶에 빗대면은 이재명 의원이 소년공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될 만큼 극적이었던 게 명일동에서 아크로비스타 간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캐릭터. 그러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 방법이 정당하다면은 예를 들면은 뭐 소년공으로서 검정고시 하면서 주경 야독하면서 뭐 이렇게 노력해서 그렇게 해서 대학 가고 사법고시 합격하고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존경도 할 수 있지. 근데 지금 김건희 일생에서 리스펙을 표할 포인트가 있나? 근데 저는 그래요. 없지. 없어. 근데 저는 그런데 현재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간과하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은요. 우리나라 최초의 흑수저 출신 영부인이 김건희 여사예요. 흑수저 출신. 네, 맞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를 흑수저라고 알고 있지만 아닙니다. 권양숙 여사 집안은 굉장히 좋은 집안이에요. 왜냐하면 권 여사 아버님이 옛날 좌회활동을 했는데 한마디로 옛날에 좌회활동을 한 집안은 굉장히 인텔리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권 여사는 원래는 흑수저는 아니고 김건희 여사가 흑수저라면 흑수저인데 대신에 제가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건희 여사가 자기 어떤 욕망을 실현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적극적인데 중요한 거는 공적인 직위에 딱 앉는 순간
그거 참아야 되는데 현재 김건희 여사가 어떤 자기 욕망을 절제하는 그 절제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났어 그 지금. 김건희는 근데 흑수저인 티를 안 내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해요. 그렇지. 감추려고. 부잣집 딸인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부자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예, 실제로 서민이에요. 오랫동안 이렇게 좀 살다가 실제로 최근에 부자가 됐는데 이제 부잣집 딸인 것처럼 좀 얘기를 해서 흑수저 관계를 감추는 게 좀 있죠. 아니 사실은 이제 그 공희준 평론가님 말씀에서 조금만 더 받자면은 이 사실 어머니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러브호텔 하셨어. 러브호텔 우리 최은순 여사님이 저기 아마 마석에서 저기 청평 가는 길 그 경춘국도 쪽에서 러브호텔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아니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저는 불법 증축했다가 그래서 이제 사실 그때 기소가 됐지. 근데 기소했던 검사가 홍만표야. 근데 저는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저기 뭐 짠한 부분인데 보면은 이게 김건희 여사 어머니 모친이 이른바 그 러브호텔을 운영했던 때가 김건희 여사가 이제 그 아마 그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소녀 시절일 거예요. 중고등 때인데 그 한마디로 그러니까 저기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사람들이 여관집 딸이라고 욕했을 때가 얼마나 그게 정말 마음의 상처가 컸겠습니까? 예, 그때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의 상처가 아마 저는 컸다고 봐요. 아닌 그 여관도 있었겠지만은 대부분의 그 모텔 러브호텔 계열은 사실은 뭐 숙박비가 주 수입원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예전에는 뭐 그렇게 막 불법으로 막 알선 해가지고 뭐 거기서 이제 요즘은 성매매 가능하게 하는데 뭐 저기 뭐 최은수 씨가 그렇게 했다는 뭐 증거는 없어요. 뭐 근데 이제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 컸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거 김건희 여사가 성매매기 나오니까 한창 이제 성매매 한창 이렇게 그 감수성이 예민했던 시기에 좀 아니 내가 내일 그 김세희가 신혜식 대표한테 저 신혜식이 매춘 사업했다고 질러가지고 그랬어? 네, 내일 재판에 내가 증인 채택돼서 내가 나가야 되는데 나와가지고 그 완전 이거는 이 신혜식 대표 가족이 부들부들 그 매출을 한 것도 아니고 매출 사업을 했다 그러니까 그건 포즈라는 건데. 그러니까 그건 가족 전체를 완전히 끝장낸 거여서 근데 김세희가 뭐 나한테 들었다 그래가지고 내가 증인으로 나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제 그게 아까 지금 공유준 선배 얘기한 게 어렸을 때 만약에 그랬을 때 그렇게 오해를 받았던 것만 해도 힘든 건 있겠죠. 그렇지. 거기 말하면 그렇다면 애틋해 사실 좀 안 됐고 사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영부인에 대해서 이제 보상을 받으려고 막 솔직히 나만 돼도 보여 막 그 주체를 못 하는 거야. 자기의 올라와 있는 자리가 주체를 못 해가지고 지금 뭐 어쩌지 못하고 그냥 눈에 훤히 보여요 그냥. 그래서 제가 거기도 그 하석주 그 멕시코에 꼴린 하석주 비슷한 지금.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서 김건희 여사 고향인 명의동을 갔다 온 다음에 제가 나름대로 이제 김건희 문제 해법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거냐?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 임기 동안 고향인 명의동에서 조용히 미술학원을 하시라. 단 대통령 부인이 하는 미술학원은 입시에 영향을 미친다는 오해를 받기 때문에 입시와 무관한 미술학원을 작은 미술학원을 조용히 하시라. 학생을 안 받는 걸로. 그러니까 대신에 그러면 아마 그게 아마 진중권이 등록하겠네. 윤석열 대통령 특강 진중권 특강. 진중권이 윤석열이라 등록하겠네. 특강. 근데 문제는 제가 보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제가 현재 김건희 여사가 굉장히 좀 인문학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좋아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지금 현재 김건희 여사에게 딱 권유하고 싶은 책이 이거예요. 그리스 신화인다. 그리스 신화에서 어떤 대목을 보셔야 하냐. 이카루스. 아시죠? 태양을 향해서 너무 높이 날다가 날개 밀랍이 이카루스의 날개.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김건희 여사가 굉장히 좀 안타까우면서도 굉장히 좀 위태위태해요. 그냥 막 불구덩이 속에 막 뛰어드는 거야. 더구나 문제는 뭐냐면은 불구덩이 속에 뛰어들고 있어요 지금. 더욱이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부인이 분행해져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 뭐 보더라도 그 윤석열 비난한 거 한동훈 비난한 걸로 뭐 불이익 당하는 사람은 뭐 그걸로 이제 불이익하는 것 자체가 뭐 굉장히 자기한테 이제 5점으로 남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러는 거겠지만은 김건희 비난하면요 와 이거는 진짜 폭탄을 맞아 진짜. 유창성 칼럼니스트가 굉장히 좀 점잖으신 분인데 네, 정치적 성향이 달라서 여러분과. 그런데 사실은 유창선 아마 저기 유창선
평론가가 살아서 그런 욕은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떻게 강신없죠. 팬클럽 회장하는 거죠. 뭐걔 XX 갑자기 진짜 한마디 한마디 무슨 힘이 있다고 찬선형을 욕을 해. 진짜 한마디 한마디 홍두깨였는데 한심한 형반이네 진짜. 예, 그 저기 강신업. 하여튼 뭐 지금 김건희의 이런 행보들 그 통제도 못 하고 있는 상황. 저는요 변희재 대표 고문도 그런 말씀했지만은 1년을 못 넘길 것 같아 이 정권은. 뭐 1년 안에 뭐 사퇴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은 뭐 대통령이 바뀐다 그게 아니라 적어도 완전 식물 정권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뭐 농후한 정도가 아니라 확정이 됐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속도가 뭐 7월 정도면 30%대 지지율로 떨어지고 30%대로 떨어지면요 뭘 해도 할 수가 없는 공직선언가 말을 듣지 않아. 특히 이제 총선 앞둔 상황에서 네. 저 여권 같은 경우는 이념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총선만 기대하고 있는데 네. 아마 당이 유지가 안 될 겁니다. 그래도 나도 진보 좌파는 표현을 똑같이 섞어 쓸게요. 왜냐 우리 쪽은 좌파라고 이쪽 진보라고 그러기 때문에 진보 좌파 쪽은 뭐 이상하든 뭐든 이념으로 가는 게 있기 때문에 좀 버텨가는데 여기는 오직 탐욕밖에 없어서 30%대로 주저앉았다 그럼 총선 진다 그러면요 아우성 칠 거예요. 그럼 당연하지. 태극기부터 이제 이쪽으로 오면서 그래서 내가 1년 안에 끝장내야 자신 있다는 게 보수는 좀 달라 저하고 여기는 뼈대가 없어서 한 방에 죽어 한 방에 그냥 그거 동력이 없으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먹을 게 없으면 못 돌아가요. 그러면은 그때는 윤석열은 어떻게 나올까? 나는 윤석열 씨 같으면은 그냥 재미없고 힘들면 그냥 그만둘 사람이라고 봐요. 진짜? 집에 가서 수다 먹자 될 사람인데 근데 아마 저러면 이낙연 애들이 이제 그걸 협박해서 내각제로 바꾸자 그러겠지. 그래서 이제 술 먹는 대통령, 이제 총리 이제 내각은 자기들이 하고 그 딜을 치려고 그러겠죠. 그 당신은 술이나 드시오. 수다 먹어요. 지금도 술이나 먹고 있는데. 국정은 그렇지. 국정은 우리가 담당하겠다. 김건희 제끼고 이제 이낙연이 하겠다 이제. 야, 그러면 아주 재미있겠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이가 이렇게 그냥 허망하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요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낱개가 우리 저 같이 연정합시다. 연정해가지고 우리가 좀 맡을게. 내각제 개헌. 근데 내각제 개헌 국민들이 그걸 동의할까요? 자꾸 그거를 개헌이라고 생각하는데 개헌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연정으로. 네, 연정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제 이낙연 계열 수박들이 이제 탈당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좋은 말로 이제 뭐 거국 내각이 내각제라는 얘기는 사실은 좋은 얘기가. 뭐 한 60명 됩니다. 저 수박 쪽이. 그리고 이 국회의원 전체는 다 내각제를 좋아할 수밖에 없고 국회 권력이 강화되니까. 나 이번에 깜짝 놀란 게 그때 공의준 선배가 민주당은 항상 싸우다가 결국은 원로 꼰대가 비례위원장 온다 그랬잖아요. 와 김부겸 또 이제 이 내정설이 나오더만. 이 꼰대가 아까 이제 밑으로 내려왔어. 김부겸 내정설인데 김부겸이 원래 내각제 주시하고 저 한나라당 출신이잖아요. 저쪽이랑 연결돼 있잖아. 김부겸을 안 치겠다는 얘기는 이제 딜을 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윤석열 쪽에서 김부겸을 총리시키려고 그랬잖아요. 연시키려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정세균 전 총리가 지난 민주당 경선 때까지는 이낙연 의원에게 굉장히 좀 우호적이었는데 최근에 굉장히 좀 적대적이에요. 그리고 이를테면 최근에 이제 이낙연 의원을 가장 세게 대립받는 분이 이원우 의원인데 대표적인 정세균 걔거든요. 제가 보니까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아마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이낙연 그러니까 저기 뭐 이재명 의원이 이른바 원로 형식으로 당권에 아웃소싱을 주지 않았나 봐요. 아웃소싱을. 그런데 보니까 요번에 이재명 의원이 보니까 이 아웃소싱 없다. 내가 이제 그 당을 직영하겠다. 직영. 일종의 한마디로 이제 직영 체제로 가다 보니까 아웃소싱을 받으면서 수십 년 했던 정세균 전 총리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거죠. 당연히 나한테 아웃소싱 줄 줄 알았는데. 이제 그만하셔야지 우리 세균이 형. 근데 사실 정세균하고 저기 이낙연은 말입니다. 뭐 둘 다 국무총리도 하고 저기 당 대표도 했지만은 정세균이 이낙연을 깔봐요. 응? 뭐 대선 주자로서 자기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높은 지지율이었지만은 개무시합니다. 왜냐? 먼저 들어왔거든. 정치권에 제일 먼저 들어왔어. 쌍용 있다가 먼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이낙연이 발탁된 건데 그런 거 굉장히 많이 따지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전세균 전 총리는 일종의 당권 아웃소싱의 전문가고요. 아니 정세균이 언제적 정세균입니까? 2010년에 당 대표를 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김부겸 얘기가 나오는 거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 한 단계 밑에 한 세대 밑입니다. 김부겸 정치 그만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게 어딨어요. 왜냐면 할 게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김부겸 전 국무총리 집에서도 현재 이제
돈 버는 사람이 김부겸 정밖에 없을 거기 때문에 그렇긴 하네. 이광재 얘기 나와서 그런데 예전에 저 2012년 총선 나갔다가 아주 정말 박살이 났잖아요. 보수에서 인기 많이 끌었죠. 그렇지. 지금도 김종민 씨에 대해서 호감 갖고 있는데 근데 2016년에 그때 보수 승리의 주역이어가지고 거의 보수 구원의 아이콘이었죠. 보수 구원의 아이콘. 그래. 강근호서 인기가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2016년에 그래서 그때 그 총선이 또 있었잖아요. 2016년에 그때 내가 저 새누리당에 입당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강남에 출마하려고 그랬어. 강남에 예비 후보야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예비 후보로 해가지고 외벽에다가 내가 새누리당 당론에 의거해서 강남에 원전을 유치하겠다. 그리고 강남에 방패장 만들겠다. 원전을 지지하니까 원전 좋다고 하니까 탈원전 반대하니까 그것도 했고 사드도 유치하겠다. 저 대모산 쪽에다가 우리 강남이 모범을 보여야 된다. 이런 거 가져다가 말았는데 하여튼 2012년 그때 선거 임박해서 이광재 씨가 그 당의 높은 자리에 있는 분한테 연락이 갔어. 김용민이 그냥 출당시키라고. 데리고 갔다가 우리 선거 다 진다고 그랬던 이광재 씨였습니다. 그 전화가 이광재 씨가 있어요. 네. 이쪽에 구원이 있네. 이광재 씨 그런 적이 없다고 얘기할 것 같으면 굉장히 곤란해질 걸. 그 전화 받은 사람, 당신이 전화 받은 사람이 나한테 얘기해 준 거야. 전화 받은 사람이 누군지 알겠다. 누군지 알겠다. 출당 시켰어야지. 출당을 시키든 말든 나야 무슨 그때 내가 내 입장을 얘기할 주장을 펼칠 그런 아무런 적이 없었는데 이광재 씨는 보면은 정치가 굉장히 야가요. 이상해. 정치가 아주 딱 홍석현 같아. 네. 홍석현 씨 보면은 정체성 이상하잖아. 이상한 정체성. 남한테 자꾸 이렇게 짓고 지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이런 것도 있고 말이죠. 아주 야근 정치야. 내가 최근에 삭발도 하셨더라고요. 이제 당의 혁신을 촉구한다면서. 이광재 씨가? 네. 삭발 하셨는데. 삭발을 하든 말든. 정치 공작에 능수능란해가지고 그 사람이 끼면 일이 항상 이상하게 복잡해져요. 이광재는 정말 배드 섹터입니다. 배드 섹터예요. 이제 민주당 안에서 저는 좀 정리돼야 될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민주당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동안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 명망 갖고 정치했던 인간들 실상은 진짜 그냥 용도 폐기돼야 될 청산돼야 될 사람들인데 그 이미지 먹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런 정치는 이제 좀 정리가 돼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재명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 우리 공익 평론가님 마음에 안 들 수 있고 똑같아 보이긴 하지만은 그 중에 제일 나아요. 그래도 공업용수쯤은 돼. 그런데 제가 사실은 제가 똥물하고 달라. 또 오해를 받는 게 오해는 제가 요즘에 욕을 많이 먹어요. 제가 주변한테 왜 욕을 먹냐? 김혜경 여사가 김건희보다 예쁘다고 했다고 해가지고 제가 요즘에 욕을 무지 먹어. 그런데 좀 그래요. 보통 이제 그런 거 얘기해도 돼. 우파는 그게 참 그게 좋습니다. 그런데 왜냐면 좌파에서 누가 더 예쁘다. A라는 여성 정치인이 예쁘다. 아주 박살이 납니다. 근데 전 그래요. 예쁘다는 걸 예쁘다고 얘기도 못해. 저는 김건희 여사보다 김혜경 여사가 더 예쁘다고 저는 보는 근거가 뭐였냐면은 전 그래요. 보통 이게 약간 좀 저희가 번외 얘기입니다만은 여성의 미모를 평가할 때 보통은 SMC 기준이 있고 JYPC 기준이 있습니다. SMC 기준은 뭐냐? 얼굴 중심. 그리고 JYPC 기준은 뭐냐? 비율 중심인데 저는 이른바 왁구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김혜경 여사가 김건희 여사보다 왁구가 좀 더 좋으시더라고요. 이거 참 대단한 해석입니다. 여기서 좀 말을 좀 끊어야겠어요. 옛날에 강용석이가 그런 나경원보다 전현희가 더 비율이 좋겠다가 강용석이. 근데 저는 그렇게 안 조심하세요. 내가 아무리 내가 안티팸이지만 그런 사람은 감당이 안 돼. 차명진 씨가 방송에서 김건희 너무 예쁘다고 해서 내가 전화 한번 넣은 적 있어요. 김건희 예쁘다고 막 5분 동안 하길래 그 선배 김건희 예쁘다 그러면은 당신 어디 싸구려 술집 간 줄 안다. 인격의 문제니까 그 예쁘다 얘기하지 말라고 내가. 좋은데. 알겠습니다. 아니 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강용석이하고 김세희 갈라섰잖아요. 갈라섰어요? 이제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가세연의 이제 실방이 원래 한 막 6, 7만까지 가다가 3만 회로 떨어져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19,000까지 갔어요. 그래서 가세현 잡을 뻔했는데 네. 갑자기 뭐 구글이 쳤는지 6,000으로 떨어져 버렸는데 3분의 1로. 아이고 이런. 그러니까 가세현이 그 정도로 이제 좀 몰락해가고 가영석은 이제 유유히 저 스페인에서 놀고 있는데 나는 신당 창당을 할 줄 알았는데 안 해. 왜냐하면 내가 신당 창당한다는 그 이유는 돈을 갖다 준 가영석의 그 개돼지들 후원자들 이거를 끌고 가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당 창당할 줄 알았는데 아 가영석은 달라 우리하고 생각이. 저런 개돼지들은 아무 때나 자기가 잡을 수 있다 생각하는 거야. 자신감이. 나 같으면 일단은 후원금 낸 독자들을 이제 잡는 게 어려우니까 일단 끌고 간다 생각했는데 얘는 다 갖다 버리고 또 잡으면 된다 생각하는 거야. 세상은 넓고 사람은 많다. 네, 개돼지는 많이 있기 때문에 잡으면 된다. 그래서 과감하게 다 떨궈버리고 그냥 가버려. 그래서 도왔던 사람들이 지금 벙 떴어요. 차명진 같은 이상이 됐지. 네. 김세인이 이제 그 죽어가는 그 가세현 그 붙들고 이제 추락하고 있고. 김세희는 지금 저기 소송권도 상당하고 그 어떻게 감당하려나 가영석도 모르겠어요. 마찬가지, 김세희도 마찬가지 좀 많은데 이제 사실은 이제 가세현 전체 소송은 법인 대표가 김세희니까 가영석은 난 아니라 그러겠지. 도망갈 거고. 그래요. 김용호가 이제 이번 주에 징역 2년을 구형받았는데 네. 조국건하고 그 근거모 부인건 2건만 가지고 징역 2년이에요. 근데 이런 게 10대 건 더 있어. 열대권이나. 야, 이제 어떻게 하나 그 사람들은 이제 뭐 지옥행 열차 탔죠 이제. 한때는 좀 꽤 그 짭짤했고 또 아니 그래서 이제 재판에 반짝 나가서 했는데, 김용호가 그 연예인들 두들겨 패면서 허위사 유포할 때 좌파와의 문화 전쟁이라고 막 선동한 돈을 또 긁어 모았는데 재판부 가서 그냥 바짝 엎드려더만. 다시는 이런 짓 하지 않고 가장으로 성실하겠습니다. 김용호한테 후원금 준 개돼지들은 그냥 털린 거야 그냥. 털린 거야. 아니 그 재판에 가서 증인으로 쓰셨다는 얘기인가? 아니 그리고 이건 내일 거는 이제 김세희와 신혜식. 김세희가 신혜식. 김세희가 신혜식이가 매춘 사업했다고 지는 거. 그러니까 김세희가 신혜식 대표가 매춘 사업했다. 이렇게 그거를 사진을 갖다 했는데 내가 볼 때 사진 어디 무슨 상해에 있는 그 술집 같은데 그걸 신혜식이 했다고 막 그냥 그거 지르는 거야 이거는 그냥. 야, 그건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나? 내일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시게? 아니 내가 그걸 내가 얘기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노래방 같은 그 술집을 신혜식 대표가 옛날 한 10몇 년 전에 여기 싸니까 여기서 좀 술 좀 마시라고 내가 신 대표가 그걸 하는 줄 알았는데 자기가 한 게 아니고 자기가 아는 선배였다고 넘어갔는데 이 얘기를 듣더니 갑자기 김세희가 상해에 있는 막 유리의 여자 몇십 명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런 술집 그걸 딱 갖다 붙이더니 변인한테 들었다고 신혜식 이거 했다고 내가 전화 때렸어. 야 이거 아니지 않냐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 않냐 노래방 같은 데였다. 염려하지 말래. 제가 입증할 수 있다고. 그 버티더니 이제 뭐 재판 끌려갔죠. 뭐. 야, 이 사람들 진짜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없는 사실을 뭔가 얘기하면서. 이게 뒤에 백이 있다 없으면은 허위 사실을 그냥 막 지른다니까 허위 사실. 그게 가세현이구만. 가세현이에요. 자 김건모 와이프가 이병헌하고 동거했다. 없어 근거. 그냥 지른 거야 그냥 지른 거. 그것도. 그리고 조국대에서도 다 재판부가 얘기했잖아. 조국에 대해서 아무것도 입증자료 낸 게 없다. 그 여배우 관련해서 입증자료 낸 거 없다. 아무것도. 그냥 자료 없어요. 근거 없이 지르는 거예요. 그냥. 사실은 저희가 아까 얘기한 겁니다만은 그러기 때문에 이준석이 징계가 뭐 유혐의될 수밖에 없는 게 이준석을 징계해야 된다는 주장이 가세현 말이에요. 가세현 말에서 어떻게 그걸 가지고 징계하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그 가세현 믿고 이제 보수 전체 막 원로들까지 이준석 징계라 딱 봐도 아유 안 되겠더만 저래가지고. 7월 7일에 뭐 한다고 하지만은 뭐 사실상 이제 뭐 그 이준석이 징계받을 일은 없다. 근데 2주 동안 또 이준석이가 이제 이 여론조사 작업을 하죠. 지금 벌써부터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야. 그러니까 어떻게 뭐 대신에 이제 저기 뭐 현재 뭐 이준석의 최측근을 통하는 그 김철근 정무실장이 약간의 견책을 받겠죠. 그 사람이 안철수 사람 아니었나? 그 제가 좀 알아요. 원래는 박상철 사람. 제가 약간 좀 김철근 정무실장을 아는데 저는 그래요. 김철근 정무실장이 민주당에 대해서라면 이를 갈 수밖에 없는 게 예전에 이제 그 민주당 이제 박상천 전 대표가 이제 정계 은퇴한 다음에 고흥 지역구에 이제 경선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김철근이 경선 1등이었는데 김철근을 날리고 2등한 사람을 공천해 줬는데 그건 제가 여기서 누구라고 말은 않겠습니다만은 아주 유명한 586 정치인이 그 짓을 했어요. 자기 후배를 거의 공천해 주기 위해서
정당한 경선에서 1등을 한 김철근 정무실장은 날려버렸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김철근 실장이 민주당이면 정말 뭐 일을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흘러 거기로 갔구나. 그래서 그 변수가 그 김철근 씨가 쓴 각서 7억짜리 각서를 자기가 혼자 안 썼다는데 그건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각서가 뭐냐면은 이준석이 보낸 사람이었어, 김철근이. 그래서 그 이준석 관련해서 불리한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한테 뭐 투자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써준 게 그 7억 각서라는 거 아니에요? 유리한 진술서를 써줬지. 그래서 이게 이제 증거인멸 시도인데 그걸 이제 사실 이준석 쪽의 약점은 그거야. 그걸 해명을 못해. 그냥 김철근이 알아서 했다 그러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그럼 나중에 이게 터질 수는 있어요. 김철근이 배신하면. 김철근은 늘 줄을 바꿔왔던 사람이니까 그렇지. 이준석이 뭐 충성할 이유는 없는 거고 상황에 봐서. 그런데 대신에 근데 제가 김철근 실장과 제가 약간의 좀 압니다. 약간 면식이 있는데 김철근 실장인 더 이상 이제 이준석이 막다른 겁니다. 더 이상 이제 여기서 갈 데가 없어요. 이거 지금 이준석은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김철근이 한마디만 하면 가지. 바로 아웃 아니야. 이준석 약점 잡혀 있는 거죠. 그리고 김철근 실장이 사실 그 양반이 악한 사람은 아닌데 그렇게 또 영리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돌쇠형 인물입니다. 돌쇠형 인물. 돌쇠 치고 너무 많이 바꿨다. 그래요. 거기 하나 이제 변수는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준석한테 유리한데. 알겠습니다. 아이고 참 그 외줄 위에 올라서 있네요, 이준석이. 그러니까 내가 그냥 집에 가지. 정치를 저런 식으로 해서 뭘 하겠다고 그냥 집에 가지. 그래서 사실은 그게 상당수의 좀 정치를 좀 길게 보는 분들은 그런 조언을 해요. 이준석이 어떤 조언을 했냐면은 네가 이제 선거 주차를 다 이겼으니까 여기서 네가 이제 잠깐 당 대표 사퇴한 다음에 잠깐 충전의 시간을 가지면 네가 앞으로 더 큰 정치인으로 리더로 성장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거예요. 이준석 대표가 지금은 보니까 현재는 이제 파이터 아닙니까? 현재 파이터인데 어떻게 보면 현재는 정확히 키보드 워리어 플러스 마이크 파이터인데 키보드 워리어 마이크 파이터에서 이제 진정한 리더로 업그레이드 돼야 될 상황인데 업그레이드 하려면은 잠깐 이거 쉬어야 돼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걸 뭐 쉬지를 못하더라고요. 자, 잠시 광고 좀 하겠습니다. 산양산삼 순백입니다. 지리산 야생 7년근 산양삼 100% 원액을 그대로 담은 산양산삼 순백입니다. 자, 산양산삼 순백 20ml 30병 한 박스에는 산양산삼 30뿌리 분량이 담겨 있습니다. 한 병당 한 뿌리가 들어가 있는 셈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매일 아침 산양삼 한 뿌리를 드시는 것과 같은 7년근 산양삼 100% 원액입니다. 자, 산양산삼 순백은 이 산삼은 사실은 그 동물이 씨를 뿌리고 자연이 키우는 게 이제 자연산삼 아니겠습니까? 요거는 사실 차이가 있다면은 사람이 씨를 뿌려요. 그렇지만 사람이 씨를 뿌리고 끝이야. 그 다음은 산삼하고 똑같아. 이렇게 해서 지리산 1000m 고지에서 농약 비료 없이 비바람 이슬을 맞으면서 자란 산양산삼만을 사용합니다. 자, 산양산삼은 사람이 씨를 뿌리고 자연이 키운 삼을 말하는데 동물이 씨를 뿌리고 자연이 키우는 걸 자연산삼이라고 말씀드렸죠. 씨를 뿌리는 주체만 다를 뿐 자라는 과정은 동일합니다. 자, 또한 인삼과 달리 산양산삼은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자연산삼처럼 깊은 산 속에서 토양의 기운으로 자랍니다. 특히 지리산 고지에서 자란 산양산삼은 그 색과 향이 더욱 강해서 예로부터 10만이들이 찾는 최고의 산양산삼이 되겠습니다. 산양산삼의 사포닌 함량도 인삼에 비해서 압도적입니다. 산양산삼이라고 모두 유기농 인증을 받은 것은 아닌데요. 산양산삼 순백은 유기농 산양산삼 인증과 FAD 승인을 받은 제품이 되겠습니다. 자, 김용민닷컴이나 미디어 워치샵에서 1+1 이벤트로 2박스를 38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루 한 병 6,000원에 지리산 청정 고지대에서 자란 야생 산양삼의 기운을 흡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번 드셔보시죠. 요게 이제 산양산삼 한 뿌리를 먹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저희 아내가 제가 좀 그 돈을 못 벌어서 몸이 안 좋아요. 저기 몸이 안 좋은데 저희 아내가 이제 이거를 현재 한 보름을 하루에 한 병씩 계속 먹더니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여보
몸에 기운이 나는 것 같아. 예, 진짜 뭐 몸에 기운이 기운이 난다고 간증을 하시네. 몸에 기운이 난다고. 아유 좋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께 선물이 되겠습니다. 산양 삼삼 순백, 특히 그 저기 건강이 안 좋으시거나 좀 연로하신 분들께는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예, 산양 삼삼 순백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자, 코코메디. 또 해야 되나 이거? 또 코코메디. 자, 이 철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예. 자, 인생은 타이밍입니다. 자, 이 남성분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갈수록 시들시들해지는 그냥 두세요, 형님. 예. 그냥 갈수록 시들시들해지는 남성의 자존감. 혹시 나이 탓이라는 핑계만 대고 있다면은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남성들의 자존감을 세워주고 있는 코코메디를 만날 타이밍입니다. 자, 오늘도 자신감 넘치는 그 남자의 비결은 바로 코코메디입니다. 하루 딱 10분만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잃었던 자신감이 되찾아옵니다. 입소문만으로 남성들 사이에서 이미 유명해진 코코메디가 강동서 시청자분들께도 인사드립니다. 특허는 물론이고 식약처에서 인증받은 의료기기이면서 미국 FDA에 등록된 제품으로 안전성과 효과를 입증받았습니다. 흘러간 세월은 되돌릴 수 없지만 남자의 자존감은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현재 코코메디 6월 특별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벤트 참여는 검색창에 강동서 코코메디 이벤트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검색 후 상단에 뜨는 블로그로 들어가서 내용 확인하신 다음에 강동서 기재하신 다음에 상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080-255에 빵빵빵빵 네, 080-255에 빵빵빵빵 네, 여기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것도 하나 면역력에 지구력을 플러스하다. 중년에게는 활력 소환, 수험생과 직장인에게는 활력 충전, 나와 가족 건강을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 트레서 피오 플러스를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트레서 피는 전통과 처방의 그 합성어인데요. 전통 원료에 기반해서 새로움을 처방하겠다 이런 의미의 브랜드입니다. 트레서 피오 플러스. 자, 오늘 소개할 트레서 피오 플러스는 홍삼, 녹용, 침향 등의 전통 원료에다가 현대의 지구력 증진 기능성 원료인 옥타코사놀이 새롭게 플러스된 제품입니다. 옥타코사놀은 그 밀에 씨눈 그리고 현미 등에 함유된 성분인데요.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 기능성 원료입니다. 일부 상품 광고에서는 옥타코사놀이 그 전립선 건강에 좋은 제품으로 소개되기도 했는데 사실 옥타코사놀은 전립선과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같은 일을 해도 덜 지치는 그 지구력 증진 기능성 원료입니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성분인데요. 또한 홍삼을 발효해서 진세노사이드 흡수력을 높였습니다. 진세노사이드는 진세 뭐 인삼 생각이 나시겠죠? 자, 진세노사이드는 인삼에 있는 사포닌을 일컫는 말인데 진세노사이드 양이 많을수록 성분의 기능성 효능이 증가되는데요. 트레서피는 유산균 발효 특허 공법으로 제조한 발효 홍삼 농축 분말을 사용해서 일반 홍삼보다는 체내 흡수가 훨씬 용이합니다. 현재 7월까지 파격 특가 이벤트인데 2박스 이상 번들 구매 때는 최대 48% 할인합니다. 자, 이 특가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박스 이상 구매 때는 할인율이 커지니까요. 압도적 가격에 온 가족 면역력과 지구력에 도움이 되는 트레서 피오 플러스를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강동서 애청자분들을 위한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커피 쿠폰 재구매 시에 10% 할인 쿠폰인데요. 커피 쿠폰도 드리고 재구매 때 10% 할인 쿠폰을 드립니다. 자, 온라인 주문 때 배송 메시지에 전화 주문 시 방송명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강동서라고요. 자, 구매 방법은 간단합니다. 검색창에 트레서피 검색 혹은 02-2039-1046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혈행 개선, 향산화 효과, 지구력 증진 등 이 모든 효과를 트레서 피오 플러스 하나로 모두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트레서 피오 플러스는 대한민국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건강 기능 식품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그 이제 집회를 사실 이제 목사고시 방해하려고 그냥 제가 알아서 막 잡아버렸어요. 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광화문에서 서울역으로 집회 장소 옮겼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보수 변절자 떨거지들이 방해하러 온다 그래가지고. 아유 세상에. 예. 근데 뭐 10명도 안 되는 애들인데 네. 문제는 300만 원짜리 크레인 스피커를 걸겠다 그래. 아이고. 그래 우리 집회 이 전달할 수가 없거든. 네. 아, 누구 돈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경찰하고 상의해서 네. 서울역 광장에서 네. 예, 이 집회 이 모토는 윤석열 부부 퇴진. 광화문에 끌어내려서 우리 심판하자 해서. 이제 부부. 아 좋습니다. 아주 예, 깔끔하네요. 부부. 예. 그래서 우리 보수 쪽에서는요. 그러니까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보수에서요. 핵심들은 다 우리 같이 해요. 그래요. 자, 의사협회장 최대집. 오. 아스팔트 보수의 상징이거든. 네. 그 조영환이라고 오. 올인 방송 아스팔트 올인 보수의 코리아. 최고 네. 이론가고 예. 저 턴라이트의 강민구 삐따성 김성철은요 탄핵무효 투쟁에 선두했었던 사람들. 오영국 대표 이 사람 이제 태블릿 투쟁 선두에서 보수에서는 절대 무시 못하는 핵심들만 오는 거고 저쪽에 놈들이 다 가짜 있는 애들. 가짜.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연합체를 딱 만들었기 때문에 보수가 나오니까 이제 김용미 사장이 이제 진보 좌에서 이제 좀 모셔와야지. 네.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공수처 가서 이제 한동훈 윤석열 처벌 얘기하는데 네. 옆에서 똑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네. 누구시냐 했더니 김한매 씨라고 해가지고 제가 현장에서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좀 참여해달라 그래서. 김한배 김한배 대표도 씨, 오시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두 분만 더 모셔오면 될 것 같아요. 좌파. 알겠습니다. 예. 없어요? 지금 당장은 좀 어렵고 제가 2명, 3명 몫을 담당하겠습니다. 예, 우선은 뭐 참여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니까. 예, 자 그래요. 그리고 광주도 잡았어요. 광주. 다음 주에 그 광주 민주광장에 집회 신고 끝내놨어. 그래요. 일단 서울하고 광주까지는 일단 해보고 그 다음 이제 한번 또 평가해보자 그래서. 광주는 좀 한 주 미루면 안 될까요? 한 주? 네, 내가 왜냐면 그때 목사고시 발표가 나거든. 그럼 한 주를 미뤄야 되겠네. 네, 한 주만 좀 밀어주시면. 네. 그래서 저 하여튼 다음 돌아오는 토요일 낮 2시 서울역 광장으로 오면 되겠네요. 광주로 한 주 미루겠습니다. 네, 그래요. 서울역 광장에 여러분들 나오시면 지금 KTX 예약 많이 있는 독자들도 한 주 다 미루면 되겠죠. 예. 그부터 지역에서 올라오시는 분들도 대환영입니다. 예. 야, 이렇게 좌우가 손잡고 윤석열 퇴진 집회를 여네요. 예. 그 저기 좌우는 손잡았는데 중도는 손 안 잡았습니다 저는. 형님, 분명히 하세요 이제. 그리고 난 사실 내가 이거 봤을 때는 저는 사실 이거 광고해야 되는데 제가 이걸 그러면. 제가 왜 광고하냐면 이게 저기 트레서피 오플러스였는데 네. 제가 이거를 지금 2주째 먹은 다음에 저도 사실 나이가 좀 있고 제가 이렇게 체력이 좋은 사람이 아닌데 제가 이제 이걸 2주를 먹으니까 저희 집에서 김건희 여사 고향까지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 힘을 그런 거에 쓰지 말고 윤석열 부부 퇴진 운동에 그 에너지를 좀 쏟으세요. 저는 사실은 윤석열 부부가 좀 잘 됐으면 좋겠는 게 저하고 결혼 연도가 같아요. 저하고 결혼 동기라. 그래요. 하여튼 뭐 여러분 자 이번 주말에 많이 나와주시고요. 낮 2시에 서울역 광장에서 모처럼 좌우가 통합돼서 국공합작으로 윤석열을 몰아냅시다. 예. 자 강동서 이번 주 순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 또 이제 매주 하는 거죠? 예, 이제 매주 하는 목요일 걸로. 6시로. 목요일 6시.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